네,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그 26번째 방송 2부 시작합니다. 네, 제가 1부 마지막에 새로운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새로운 소식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뭡니까? 최재성 의원이 준비하신 민주종편TV가 이번 주에 시작이 된다고 하네요. 네. 네. 그래서 박누리하고 저하고 금요일 코너를 맡았습니다. 아니 근데 저랑은 합의가 되지 않은 뭐야 이거? 아, 일방통행입니까? 약간 안가 스타일이에요 이게. 아, 근데 저도 사실은 이 민주종편 TV에서 우리 그때 콘서트 할 때 저한테 연락을 계속했는데 콘서트 중에 제가 전화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를 남기셨더라고. 이동영 작가하고 박누리하고 진행하는 거 맞나요? 그래서 내가 네 그랬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랬지. 아니 저는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이렇게 뭐 광고할 줄 몰랐어. 아니 저도 최재성 의원님하고 통화를 하긴 했었거든요. 했잖아요. 했는데 그때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같이 하는 걸로만 얘기가 되고 이렇게 제 이름까지 넣어서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그냥 해요. 아니 뭐 이렇게 그냥 무대뽀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 뭐 하다가 네.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또 다른 여자로 바꾸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매주 금요일이니까 실시간 채팅이 가능하다니까. 네. 여러분들 많이 좀 들어와서 저희를 응원해 주시기 거기서 과연 바랍니다. 무슨 얘기를 할지도 저도 기대가 아직 되네요. 컨셉이 안 잡혔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담당 PD 신재관 PD가 그 PD님도 신재환 PD님이에요? 근데 다른 걸 해요 그날. 아니 PD가 PD님 없어. 없이 방송을 하라고요? 이게 원래 저기 민주종편에서 PD도 계시고 작가도 계세요 따로 거기. 근데 최성 의원이 이 작가는 그냥 알아서 해라. 작가도 없고 PD도 없다. 이거 알아서 해라. 그래가 너무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신PD도 있고 해서 콜 했지. 콜했는데 지금 다른 일 때문에 못 하게 돼서 지금 우리 둘이 그냥 막 해야 돼요. 아니 그럼 지금 대본도 없어요? 없어요. 나 대본 없으면 방송 못 하는 거 알잖아요. 갑자기 심경 고백입니까? 아니 걱정이네.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내가 게스트라도 좀 데려가야 되나?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러면 출연료 드려야 되잖아. 그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그럼 제가 잠깐만 있다가 가고 게스트로 채우는 방송. 민주정편에 따로 출연료가 없어요. 아유, 그렇습니까? 없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 사비로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출연료를. 미르 재단에서 주시는 건가요? 아니야, 그냥 내 사비로. 왜 회사 돈을 써? 공금횡령이야, 그거. 네, 그럼.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글쎄요. 지금, 나는, 신PD가 있으면 그냥 대본을 써주니까, 대충 그냥 맞춰가면 되는데, 걱정이네, 안 그래도. 일단, 해봅시다! 간발해. 대본 없이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네. 대본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렇죠. 아니 뭐 옛날에 팩트TV 할 때 뭐 있었어 그냥 했지. 그때 대본이라도 있었죠. 그건 대본 내가 썼어 그때. 아이. 사실 그게 대본도 아니었지. 그냥 김대김 붙여넣기 그냥 복붙한 거죠, 복붙. 의문의 일패가. 이런 식으로 디스를 하죠. 야. 어쨌든 최재성 의원님 힘내십시오. 네. 늘 응원합니다. 간발히 하시길. 첫 번째 방송에 초대자님을 최재성 원래 옆에 앉히자고. 할 말도 없는데. 최재성 의원님한테 PD 하시라고. 그래. 왜 불렀냐? 이런 거 하시면 그렇지. 되겠지. 그래. 그럽시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요일 날 7시부터 8시 반인가? 7시 반부터 9시까지인가? 뭔 소리야? 나한테 6시 반이라며. 아닌데. 나 이거 안 해. 정말 아무런 딜이 없었네요, 진짜. 여러분, 두 분이 얘기하는 거 나도 보면서 신기하고, 듣는 사람도 신기할 거고, 말하는 사람도 신기할 겁니다. 이건 제가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검색해보면 나오겠죠, 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민주종편 TV가 보수 일관된, 일변도로 된 그 종편 TV에 맞서서,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조재성 의원이,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니, 최재성 의원이 창석이한테 연락했는데 왜 한 코너 못 맡았어요? 저는 지금 준비. 뭘 준비, 월화수목금 계속 꽉 준비만 찼던데. 하는 준비 중. 영원히 준비할 것이다.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 빠지고 글로 들어가요. 누리랑 다시 한번 해봐. 아니, 난 안 해. 처음부터 끝까지 헛소리 말 것이다. 네. 방송은 무엇보다 재밌을 건데, 다만 둘 다 상처가 굉장히 깊을 것이다. 알맹이는 없는. 네네네. 아니, 예전에 그 둘이 같이 했잖아.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헛소리했죠. 망했죠. 네. 네, 그거 망했나요? 네. 나가진 않았어요. 그때하고 지금 인지도가 다르니까. 그렇죠. 제가 엄청난 상승했죠. 다음에서 실검 1위 하시는 분이어서. 그러니까. 갑자기 오늘 생각나는데,
SNS 보면은, 페이스북 보면은, 몇 년 전 오늘 이런 거 떠요. 오늘 12월 아, 19일입니다. 네. 4년 전 12월 19일. 제가 페이스북에 뭐로 남겼냐? 문재인 TV 아나운서 오창석. 오늘 방송 마칩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딱 그렇게 썼더라고요. 대통령 당선 4주년이네요, 박 대통령. 그렇죠. 정말 최악의 하루였는데,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모두 다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될 거라고. 결국은 진짜 최악의 4년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와야 할 텐데. 내년 상반기에는 다른 결과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벚꽃 대선인가요? 네, 기대해 봅시다. 네. 자, 첫 번째 주제 토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난주 13일에 고영태가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한 의원과 박헌영, 새누리당의 한 의원과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뭐야 이거 대본. 야, 대본 탓을 해! 아니 뭐 말을 이렇게 써놨어요? 과장. 아, 여기 네. 대본에 과정이라고 썼구만.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과정이 아니고 과정. 다시 할게요. 네. 이거 살려야지. 이게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빡침을 진심으로 느껴져. 제가 절대 예의가 없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네. 하세요. 오해하게 됐어. 네. 네, 그래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사전에 입을 맞추고 위증을 할 것이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실제 15일 청문회에서 이제 고영태가 예고한 내용이 그대로 재현이 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이만희하고 짜고 쳤던 고수도 이것뿐만이 아니고 네. 지금 이완영 새누리당에 이완영도 짜고 치는 고스톱을 쳤다라고 하는 게 노승일 씨, K스포츠재단 부장인 노승일의 폭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짜고 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고영태의 폭로. 그리고 이완영이 짜고 치는 것은 노승일이 폭로를 지금 한 겁니다. 네. 이게 하나하나씩 볼까요? 일단 고영태가 먼저 했으니까. 네네. 고영태가 그런 여성중앙인가요? 하고 중앙일보, 네. 중앙일보입니까? 네. 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청문회 때 이 태블릿 PC가 내 거라고 몰아붙일 것이다. 4차 청문회에서 위증할 것이다. 최순실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 잭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행동도 이야기했어. 그렇게 증언할 것이라고. 근데 진짜 딱 그렇게 됐잖아. 네. 정말 딱 그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이만희는 아니라 그랬어. 아니라 그랬는데 야, 그럼 뭐 고영태는 미래를 보는 사람이야? 고스트라다무스. 고영태가 어떻게 그 내용을 알았는지 본인도 궁금하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리고 이번에 또 이 노승일이 제보한 건 뭐냐면은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노승일이. 그러면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태블릿 PC는 고영태의 것으로 보이도록 하면서 JTBC가 훔쳐간 것으로 하자라고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제의했고 이 말을 들은 정동춘이 박헌영 과장에게 얘기했다. 그래서 이렇게 폭로를 합니다. 그렇죠. 이건 뭐냐면요.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의혹의 진실을 밝히자라고 한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국조위원이 야 이걸 덮으라고 꾸몄다는 거 아니야. 위증 교사 아니야. 그렇죠. 이건 정말 엄청난 범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배우 거예요. 세력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만희 의원이 이제 정말 최순실에게 이용을 당한 건지 아니면은 뭐 적극 여기에 가담을 한 건지 이거부터 밝혀야 되지 아니, 않을까. 한동석이죠. K스포츠재단 이사장 정동춘이가 청문회 나가기 전에 대응 문건을 만들잖아요. 이것도 뭐 지가 만들었는지 뭐 더 큰 뒤에서 만들어줬는지 모르지만 거기 보면 이완영, 이만희, 최교일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깔 해갖고 우리 편 하고 써놨잖아. 그리고 딱 둘이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거는 뭔가 있는 거지. 그리고 지금 태블릿 PC가 왜 중요했냐 하면요. 계속 이완영이나 이만희가 태블릿 PC는 절도한 것이다. 혹은 태블릿 PC는 고영태 거다. 처음부터 끝까지 얘들은 이거 두 개 갖고 물건 들어졌어. 왜 이렇게 하냐? 태블릿 PC가 훔쳐가지고 이게 JTBC가 한 거라면 증거 능력으로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어. 위법으로 그 증거를 갖고 왔잖아. 네.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했다.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고영태 거라고 하는 건 물타기지. 근데 이런 것을 이 두 사람이 청문회 초기부터 계속 주장했고 더 웃긴 건 최순실이가 녹취록 나오지 않습니까? 박영선 의원이 폭로한 녹취록 보면 네네. 이 태블릿 PC 훔친 걸로 해라. 라고 사주하는 게 나와요. 그렇죠. 녹음됐죠. 그리고 나서 정동춘이가 박헌영이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거 아구가 탁탁 맞아 떨어지지. 아 청문회에서 왜 그렇게 했구나라는 게 떨어지는 거예요. 잘 짜여진 그 시나리오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잘못되면 다 죽는다 뭐 이런 식의 녹취도 함께 공개가 됐었죠. 그리고 이완영도 이거 불거지어서 기자들이 막 달려갔을 거 아니야. 네네. 달려가니까
나는 말하지 않았다. 대답을 안 하고 3시간 반 뒤에 나타납니다. 3시간 반 동안 뭐 했을까? 대가리 싸매고 얘기했겠지. 보좌관들하고. 야, 어떻게. 야, 빨리 얘기해봐! 그래서 뭐라 그랬냐. 다시 3시간 반 뒤에 나와가지고, 정동춘 이사장을 만난 건 사실이지만, 사전에 청문회 질의응답을 맞춰보거나 공모한 것은 아니다. 내가 술은 마셨지만. 정동춘의 얘기는 들었지만, 나는 말을 하지 않았다. 미쳐버리겠네, 진짜. 청문회가 낳은 또 하나의 빅스타입니다. 18원. 이만희도, K스포츠 미르 사람들하고 사전에 만났어요. 청문회 전에. 그렇죠. 이게 뭐냐고. 정말 이거는 인간 쓰레기들입니다. 인간 쓰레기들. 어떻게 정문이 지켜보는 이 마당에 그거를 이렇게 조작하고 국회의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타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위증 교사를 합니까? 이게 이번에 진짜로 한 번에 다 청소가 돼야 된다고 느끼는 게 이것만 봐도 단편적으로 드러나요. 최순실 씨나 박근혜 대통령이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했던 부역자를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입을 맞췄다는 거는 그 사실에 대한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다는 거죠. 또는 직간접적으로 개입이 되어 있다라는 공동범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저는 처벌을 해야 되고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에 법의 심판을 받도록 따로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청문위원으로 오냔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말고 새누리당의 다른 청문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장제원, 또 네. 하태경, 네. 뭐 황영철 이런 사람들 기자회견을 했더라고. 확실히 밝혀라. 같은 새누리지만 지들 생각 쪽팔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야. 걸리는 것도 뭐야. 정말 짜증나긴 하지만 같은 당 입장에서도 짜증나는 거죠. 속상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리고 또 장제원은 또 스타가 됐지 않습니까? 장제원 의원은. 그러니까 이게 아마 22일 날인가요? 5차 청문회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병우가 나올 것으로 추정되는. 네. 거기에 아마 이 사람들 지금 문제가 된 고영태하고 박헌영하고 다 나올 거예요. 다 나와서 다 대지조사하고 막 해야지. 근데 다 아니라 그러겠지 뭘. 거기서 약간 폭로전이 펼쳐지진 않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발견되거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기다려봐야죠 그날. 그러니까 아직도 곳곳에 최순실의 부역자가 남아 있는 있다는. 뽑아내고 뽑아 아직도 뽑아내기 못 뽑아. 새누리당이 저기 100몇 명 있는데. 고구마 줄기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은 아직도 법정에서 태블릿 PC 자기 거 아니라고 하잖아. 네. 참 이 무대 뽀지. 근데 여기에 본인 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태블릿 PC랑 최순실이 같이 움직였다고. 로고 기록도 다 나와 있는 거를 자꾸 아니라고 그러니까. 태블릿 PC가 쫓아다닌 것도 아니고. JTBC도 이거 어떻게 우리 입장이 다 밝혔잖아. 네. 그런데 자꾸 훔쳐갔다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야 인간들 말이야.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5차 청문회가 마지막 청문회일 그렇죠. 수 있는 거잖아요. 방송해야죠. 여기서 좀 증인들의 양심적인 진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게 특히 박한영 같은 경우에는 5차 청문회에서 진실을 말하면 그 전에 했던 말은 또 거짓말이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새누리당에서 혹은 또 최순실 측근들이 고영태나 또 박한영한테 압력을 가하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하고 있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이런 데서 위증을 하면 진짜 엄청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죄까지 해버려야 돼. 그러니까요. 그래야 겁나서 말을 못하지. 근데 뭐 이번엔 법안을 이제 바꾼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왜냐면 돈 들여서 이렇게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 뭐든지 돈이군요. 철저한 자본의 논리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증인들의 양심적인 진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다음 주제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포의 향기 신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가 정말 넘쳐나네요, 우리. 이게 다 누구 덕분일까요? 인기의 상징이죠. 그래요. 닥치고 빨리 해요. 아니 근데 광고가 어느 정도 계속 붙으면 또 올려준다 그랬지? 아니 올려준 지 얼마나 됐다고 빨리 안 해? 이제는 이제 포화 상태가 되고 있어서 그냥 뭐 흐뭇합니다. 예전에 막 한 개 있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신규 광고 보내주신 분은 우포의 향기라는 화장품 회사에서 광고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청정구역 콘서트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편백 수딩개를 또 고맙게도 협찬을 해주셨는데 우포의 향기 시리즈 모든 상품은 파라벤이나 페녹시 에탄올 이런 건 물론이고 벤조페논이나 알코올, 인공색소, tal크, 광물성 오일, 동물성 원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건강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유해 원료들을 대체를 해서 뭐 이렇게 안전 등급을 받은 원료들만 만들어져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모두 건강하게 쓸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하고요. 우리 청정구역 청취자분들을 대상으로 1+1 럭키박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송 메시지에 EJ나 청정구역 정치알바 이런 식으로 뭐 EJ 듣고 신청합니다. 청정구역 듣고 신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1+1으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이벤트 기간은 헌재 판결하는 날까지 라고 하네요. 네. 지난번에 안가 오셨을 때 공기청정기를 네, 기증해 주셨다고. 이게 이제 병원 수준의 공기청정 제균 시스템을 가정용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집안에 공기청정기 바꾸실 생각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 가보시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샀어요. 그러니까 집에 놨다면서요. 네. 어떻게 만족스럽나요? 저 이거 그 사장님이 갖고 와서 우리 안가에 한 대 기증하는 그 순간 이거 얼마예요? 얼마입니다. 현금 바로 결제해서 갖고 갔어. 오, 가격이 꽤 그날 셀 집에 텐데. 재율이 어머니가 공기청정기 사자고 했는데 화내고 나오셨다면서 그날. 딱 그날 근데 약간, 와가지고. 그래도 마음은 따뜻한 근데 남자네. 좋아. 자동으로 공기가 나빠지니까 재율이가 똥 싸고 이러면 바로 빨간색이 들어오면서 막 돌아가. 재율이 방귀 끼고? 희한하더라고. 대단한 거예요. 예. 빠르게 감지를 하네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능 입증. 아니 근데 재율이 그 정도 나이 되면 화장실에서 똥 싸지 않나요? 오늘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그런 부분부터 하겠어요. 제가 직접 안 봤어 근데. 처음으로 성공한 건 뭐야? 시도를 여러 번 하면 안 됐는데 오늘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변기에 앉아서 마무리 짓고 그리고 팬티까지 입었다고. 근데 문제는 안 닦고 입어가지고 다시 팬티 벗기고 씻겠다 그러더라고. 예. 아직 닦는 걸 못하는가 봅니다. 그렇게 또 응가가 묻으면은 엄마가 손빨래를 해줘야 돼, 네, 팬티를. 어쨌든 뭐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그럼요. 자립하고 있네요. 자립하고 있어요. 다른 말 하는 건 없나요? 아니야 말고. 그 뭐 잘 없고요. 예. 이것만 이제 가슴 두드리는 것만 하고 있어요. 가슴 두드리는 건 뭐야? 나란 뜻이지. 뭐 내 거 혹은 뭐 양말 신을 때 내가 신겠다. 뭐 이런 거. 귀여워. 다 내가 한다고 이렇게. 양말도 자기가 신어요, 이제? 신습니다. 물론 앞뒤가 바뀌지만. 이제 키울만 하네, 그래도. 네네네. 편하겠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우포의 향기 구매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검색창에 우포의 향기 또는 인터넷 주소 www.downfit.com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모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2005년 7월에 이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죠. 이분이 대북 비선을 통해서 김정일 전 위원장에게 전달된 편지가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편지인지 오평당원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읽어드릴게요.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벌써 뜨거운 한낮의 열기가 무더워 느끼게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위원장님은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 위원장님을 뵌 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약속해 주신 사항들은 유럽 코리아 재단을 통해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하나됨과 진한 동포애를 느끼게 했던 2002년 북남 통일 축구 경기를 통해서 비롯해서 북측의 젊은이들이 유럽의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북측 장학생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계획들이 하나씩 실천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보천보 전자악단의 남측 공연 및 평양의 건립을 추진했던 경제인 양성소 등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여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유럽 코리아 재단의 평양 사무소 설치가 절실하며 재단 관계자들의 평양 방문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유럽 코리아 재단을 통해서 실천되었던 많은 사업들을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단과 북측의 관계기관들이 잘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위원장님의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북남이 하나 되어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저와 유럽 코리아 재단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성과를 맺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여 위원장님과의 약속한 사항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또한 위원장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2005년 7월 13일 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이 편지 내용을 보면 굉장히 그 윗사람한테 아랫사람이 쓰는 듯한 내용, 그런 굽신굽신거리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 남북이 아니고 북남으로 썼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빨갱이 얘기할 땐 언제고.
새빨간 년이네, 인연. 완전 빨갱인데?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처사죠, 이거. 한 네티즌이 이 편지를 문재인 전 대표가 쓴 것처럼 해서 박사모 카페에 올렸는데 박사모 카페 회원들이 정말 너무나 분노하셨다고. 빨갱이 문재인. 이 빨갱이 단두대 처형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정신이라고 할 수 없다. 북남이란다. 뭐 이런 얘기 막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려요. 낚시인 줄 알고 멘붕 걸렸을 것이다. 북남이라고 하는 걸 보면 북한 추종 세력임이 확실하네요. 온몸이 부르르 떨립니다. 마치 신하가 조아리는 듯하지 않습니까? 실제 좋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박사모 회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리고 이런 여기서 얘기를 살펴보면은 하셨다고 보천보 전제악단의 남측 공연이라고 했는데 제가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보천보가 김일성이 보천보 전투 그걸로 유명해졌죠. 그거죠. 네, 지금 그거 기념한 거죠. 대단한 지적을 지금 새겨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가 북한을 방문하고 네네. 김정일을 만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서신을 주고받았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북한을 방문한 거는 뭐 당시 정부의 승인 안에 갔으니까 별 문제가 없어. 근데 이 편지를 과연 통일부의 허락이 이식 보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아직 얘기지. 확인이 안 된 건가요? 통일부에서 알아본다 그랬는데 박 대통령이 그동안 꾸준히 뭐 보내려면 보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고. 또 아까 맨 처음에 운누리한 것처럼 비선으로 보내는 거야. 네. 장자크 로아인가 뭔가 씨. 그래 그 사람 장자크 로아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네. 유럽 코리아 재단에 있는 사람인데 이 유럽 코리아 재단 장자크 로아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2002년도에 방문한 거예요. 그래 계속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서신을 왔다 갔다 하고 박근혜가 이 유럽 코리아 재단 이사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한 문제. 왜냐하면 통일부 허락을 받고 않고 했기 때문에 회합 통신 국가보안법상에 그것도 적의 개수하고 저게 수괴와 그래 회합 통신을 했단 말이야. 박정희 시대 같으면 사형이야. 이거는 그리고 지난번에 NLL 논란 2013년에 그렇죠. 터졌을 때 녹취록을 국정에서 깠잖아. 네. 그것도 걔들 국정이 조작해서 깠잖아.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을 막 떠받드는 것처럼 말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려고. 네. 그때 보수 언론하고 청와대에서 뭐라 그랬어? 생발 지랄을 했잖아요. 빨갱이라고. 정복물무리 하고. 어떻게 그런 존칭을 쓸 수가 있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8년 전에 지가 이렇게 써놓고는 이 생각이 없는 애 지금 이거는. 그리고 표현 중에 주체 91년이라는 표현도 있었다고 하네요. 예. 요게 이제 주체 사상 네. 그거 말하는 인정하는 거죠. 거지. 그렇죠. 네. 근데 개성공단을 폐쇄했잖아요. 그래서 최순실이가 그러니까 했다는 얘기가 있는 여기에도 거야. 이제 최순실이 개입이 됐다. 짜증나네요. 네. 저는 진짜 이거 국법법으로 처벌했으면 좋겠어. 현 국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하고 지나친 과공의 부적절한 표현이 있지만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합니다. 문제는 자기는 해도 되고 남이 하면 종북이란 이중잣대 잊어버려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러나 또 불어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다음 대선 때. 이거 홀라당 까먹고 또 비슷한 걸로 한번 할 겁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쓴 편지다라고 박사모 회원들에게 밝혀지니까 박사모 회원들이 10년 전에 좀 잘해보자는 글이다.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그걸 바꿉니까? 네. 10년 전에 잘해보는 건 괜찮고 NLL 때는 그러니까. 잘하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이제는 왜 업무상 편지까지 들춰서 악의적인 선전을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NLL은 업무상이 아니야 그러면? 이런 씨. 그리고 장자크 로아는 사실 별 문제가 없죠. 한국 사람 아니니까. 네. 아니, 국법법에 전혀 뭐 문제가 없어. 북한 사람 만나든 말든. 순간 무슨 아이디인 줄 알았어요? 장자크로아 씨. 근데 이 장자크 로아를 통해서 박근혜가 했다 그러면 박근혜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적 단체하고 회합 통신을 했다.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박근혜가 그 전에 YTN 뭐 하고 인터뷰 또 니온 게이자 이 신문하고 인터뷰 때 뭐라 그랬냐면 당분간 북한을 방문할 계획은 없지만 2004년에 네네. 연락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네가 뭔데? 나 김정일 오빠 카톡 알아 이거 아닙니까? 그거지요. 정일이 오빠. 네. 자, 국가보안법 제8조 회합통신 한번 볼까요? 뭔지? 뭡니까?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징역형이야? 예.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 김정일은요, 반국가단체의 수괴야. 그렇죠. 이런 자하고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 10년 이하.
가라! 심전이야. 사실 요 국보법 조항 때문에 이석기, 통합진보당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아, 그래. 아니, 박근혜의 아버지가 이 국가보안법까지 엄청나게 이용을 해먹었잖아. 빨갱이 네, 잡는데. 그쵸. 그렇죠. 아무런 죄 없는 사람 감촉으로 몰고 말이야. 인혁당 사건이라든지. 그래서 사람들 목숨도 빼앗고 20년, 30년 감옥에 가두고 고문까지 저질렀고. 그랬으니까 지도 여기에 들어가야지 뭐 어떻게. 죄를 졌으면. 이 죄 말고도 너무 많은 죄들이 산적해 있어서 참 짜증나요. 국가보안법 위반만 아니면 그것만 있는 게 또 아니야.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습니다. 제9조 2항.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해합 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된다. 근데 그런데 지금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다. 뭐 안 했겠죠. 그리고 나는 언제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연락할 수 유럽 있으니까. 코리아 재단 관계자는 통일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럽 코리아 재단이라는 곳이 박근혜 대북 통로가 됐던 거죠, 됐던 지금까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통일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2007년도에 시스템 개편이 있었답니다. 그래 컴퓨터로 찾을 수가 없대.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수작업이든 뭐 컴퓨터 작업이든 빨리 찾아가지고 문제가 돼 있는 거는 처벌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하면서 노무현 또 문재인 이런 식으로 다 빨갱이로 몰았다고 한 자체가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레드 컴플렉스를 느끼는 세대와 이제 느끼지 않을 세대가 구분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NLL부터 시작을 해서 NLL을 실제로 믿었던 청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 그리고 너무 어이없게 인정을 했죠. 몇 년 지나서 윤상현 의원이 설마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어? 라는 걸로 끝났어요, 그냥. 아무런 사과도 없이. 그리고 김무성 대표도 아무런 사과 없죠, 여전히. 그리고 정문원 의원직 계속 유지했었죠, 처음 발설했던 사람. 그런 걸 겪고 왔기 때문에 청년 세대들이 레드 컴플렉스에 대한 걸 이제 극복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편지를 이렇게 보낸 것.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전두환 대통령이 또 편지를 보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보수의 양면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세대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번에 어떤 북풍 조작을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있는 청년 세대 정도는 안 흔들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뭐 사실은 박근혜가 써서 그렇지 편지 내용에는 크게 불만이 없어요. 편지 보낼 수 있지. 문 대표도 똑같이 얘기했죠. 근데 문제는 여기 북남을 했다는 거. 이게 고의적으로 북남 쓴 거 아니야. 그래서 기분 좋으라고. 이거는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건 웃기는 거고요. 주체 91년은 더 웃긴 거지. 그렇게 주체 사상을 욕하더니 주체 사상을 주창했던 사람들 다 잡아갔던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건 지가 이래놓고는 오히려 덮어 씌웠다는 거. 그런 점이 좀 안타까운 거죠. 좀 편지 내용 자체는 그렇게 토를 달고 트집을 잡을 마음은 없어요. 네,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이 밝혀졌기 때문에 내년 대선에서 보수 측에서 또 민주당 후보들한테 뭐 NLL이라든지 송민숙 해고론 이런 걸로 좀, 니들은 이씨 공격하기는 쉽지 않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NLL 뭐 문제가 터졌을 때도 상서 얘기한 것처럼 전두환은 진짜 김일성한테 깜빡 죽었거든. 편지 내용을 보면. 거의 송강정철의 3인국 수준으로. 근데 걔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공격하기가 쉽지 않아진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뭐 지켜봐야 할 것 예, 같네요. 이제 극복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안 막힌다니까. 송민수 태고록도 그냥 넘어갔잖아. 그렇죠. 예. 왜냐면 새빨간 논리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사실 뭐 예전에도 총풍이라든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았는데 그래도 아직 뭐 그런 거 잘 모르고. 이게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예전 같지는 않다. 뭐. 이제 SNS가 너무 발달해 정보가 너무 공개가 쉽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박근혜 정권하에서는 금기시되던 이야기죠. 대통령 오촌 조카 살인 사건을 주제로 방송을 했습니다. 다들 방송을 보고 너무 무섭다라는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대략적으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사실은 이제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또는 팟캐스트를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예전부터 이미 뭐 이제에서도 최태민 특집 했듯이 주진우, 김어준, 네. 주진우,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가 예전에 이미 제기를 했었고 네, 제기를 했었죠. 많이 알려졌었죠. 네. 뭐. 이제에서도 했었어요. 김어준 주진우는 무죄다. 맞아. 그 편 했었어. 그 편 잘 들어보시면 지금 그것을 알고 싶다 했었던 애 그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친척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친척 관련된 문제인데 결국엔 사실은 어떤 이권 개입에 대한 문제죠. 박지만 지금 이지 회장과 박근령, 박근혜 이 3남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권 다툼이 일어나자
박근혜, 박지만 측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누설하겠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이 사람이 박용철이란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망하고 나서 사망하게끔 만든 혐의자로 몰린 박용수 씨가 아주 의문스럽게 자살을 했다라는 게 이제 이 사건의 전모죠. 근데 박용철 씨는 키가 176cm고 몸무게도 100kg가 넘는 아주 거구고 박용수 씨는 그에 반해서 체구도 작고 이 사람을 살해할 만큼의 어떤 힘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살해할 수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박용철 씨는 일반인이 그 쉽게 뭐 칼로써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잔인하게 살해가 당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박용수 씨가 의문점이 있는 게 자기가 자살을 하러 가면서 산에 가면서 수건하는 게 챙겨가면서 절대 땅에 묻지 말고 화장해라. 그리고 설사약이 하나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굳이 사람이 자살하러 가는데 설사약까지 먹을 이유가 있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이 배우가 누구냐 라는 게 초점이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대선 전에 이야기했다가 주진우 기자하고 김원정 총수가 재판을 네네. 받은 거고요. 그러고 나서는 두바이까지 또 취재를 갔었죠. 근데 계속해서 꺼내지를 못했어. 일단 겁나는 거고. 왜냐면 박근혜 주변은 다 죽어나가니까. 실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많으니까 너무 조심스러운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밝히기 이제 시작하는 건데 아직 또 이거 다 밝혀진 건 아니고요. 검찰 수사는 이미 경찰 수사는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게 다시 팔려면 재수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박용철 씨가 갖고 있던 증거는 어디 갔느냐. 그 증거가 없으면은 뭐 사실 관계자들이 다 지금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 박용수가 누구냐면 박정희 형의 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한테는 종손자가 되는 거고요. 박근혜하고는 이제 오촌 사이가 되는 것이죠. 오촌 조카 사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박용철 씨가 그 박근혜의 보디가드 역할을 쭉 했어요. 계속 따라다녔어요. 네네. 유병재단 일도 받고. 근데 웃긴 거는 박근혜는 박용철하고 왕래하는 사이가 아니라 그랬어. 보디가드를 했는데 뭘 왕래하는 사이가 아니야. 이거부터 거짓말인 거지.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박용철 씨가 딜을 했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어떤 정황상에. 딜을 해서 보이는데 그때 EJ 방송도 그렇고 주진우 기자하고 낙검사에서 했던 방송은 사실은 이게 박지만의 사주에 의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어요. 배우가. 왜냐면 박근영의 남편이 박지만의 사주를 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신동국 공화당 총재가. 신동국이. 그렇게 얘기 때문에 박지만 한 줄 알았는데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보면 네네. 박지만이 측근을 통해서 억울하다 난 아니다라고 했다는 거잖아. 네. 네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녹취록 여성의 네. 삐 했지만은 네. 그게 누굴까? 누구 가 땡땡땡 가 이기 때문에 박지만 가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최순실 가 안 되는 거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분인가요? 말할 수 있지 뭐. 말해봐. 정윤회 가. 박근혜 가.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럼요. 뭐 그건 될 수 있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 그 R팀이 후속 취재를 계속 할 거라고 보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박용철의 그 녹취록이라든가 핸드폰이 사라졌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 네네. 그게 발견되면 정말 또 엄청난 판도라죠. 왜냐면은 박용철한테 직접 박근혜가 통화도 한 적도 있다고 그러고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안 그러면은 뭐 $1,500만 이 정도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렇잖아.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아래서 또 한 번 새롭게 발견된 거. 그 나머지는 뭐 그 전에 다 나왔던 얘기고 새롭게 발견된 거는 산에 올라가는데 카운팅이 된다는 거 자동스럽게 몇 명 올라가고 내려오고 입산자를 네. 카운팅한다는 거죠. 근데 그 박용수가 박용철 죽이고 나서 올라갔음으로 추측되는 그 시간에 1시간 동안 올라간 사람 3명 내려온 사람 3명 이렇게 돼 있더라고. 뭐지? 자살하러 가면 한 명만 카운팅이 되는데. 그렇지. 2명이 더 있다는 거지. 너무 무서워요. 진짜 실제 나는 내가 취재도 안 했는데 이거 얘기할 때마다 이런 일이 그러니까 상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놀랍고 무서워요. 그리고 박용철이 자기의 신변이 위협이 느껴가지고 죽을 때까지 계속 보디가드를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날 또 술을 많이 먹었다는 거잖아. 같이 보디가드들하고 같이 그쵸. 이렇게 그 깡패처럼 보이는 애들. 그런데 이 경찰 수사가 왜 박용수의 사례라고 봤냐면 그 옆에 있어서 같이 끝까지 술 먹었던 사람들이
둘이 뭐 사이가 안 좋았다. 1억을 빌려줬다. 이런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랬는데 그 보디가들도 거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은 죽었고 네. 라면 먹다가 네. 아니 근데 라면. 라면 먹다가 또 한 명은 행방불명이야. 네. 그 두 명도 이제 증언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그런 거 있잖아. 응? 더 영화 같네. 영화보다 더 더 영화 영화 같은. 같아. 그렇죠. 두 명도 누가 말을 맞추라고 시키고 말을 맞춘 대로 말을 하고 나서 나중에 다른 얘기 할 수도 있으니 그럼요. 그렇게 된 걸 수도 있죠. 우리 영화에서 자주 보는 거잖아, 그거. 누군가 딜을 하고, 야, 그럼요. 딜을 하니까 죽여라. 그 쟤도 죽여라, 이렇게. 사람을 너무 우습게 죽이잖아요. 영화에서는. 그렇죠. 근데 현실에서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온 것이죠. 이걸 취재한 사람들은 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러니까요. 주진우 기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는 조폭들한테 막 쫓겼는데 당선 후에는 검사들한테 쫓겼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거 담당했던 검사가 그. 이건영 검사. 이름을 공개 써요. 네.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고. 그러더라고. 나는 제일 그 섬뜩했던 부분이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네. 그 녹취록 네네. 여성 이양 등장하잖아요. 박용철을 죽이면 나는 이 생활 끝나고 양복 입고 다닐 수 있다. 죽이랜다. 이거 있잖아. 진짜 그럴듯한 이야기잖아.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혜택을 줬다는 거죠. 사실 근데 주진우 기자 말대로 정말 이런 내용이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방송이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좀 많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국이라서 저는 가능한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방송이 또 삭제가 됐었다고 방송 직전에. 근데 뭐 SBS에는 그 통으로 삭제된 건 아니고 네.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집하잖아. 한 팀에서 그 부분 날라갔다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알 수가 없고. 어쨌든 백업번호로 방송 무사히 했다고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 알팀이 지금 계속 후속 취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네티즌들이 박용철이 가지고 있던 증거 자료를 확보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진실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 뭐 조선족 여성이 갖고 있다고 하는 네. 한국에 들어와 있다잖아. 네네. 그것만 까줘도 난리 날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뭐 근데 지켜봐야죠. 이제 뭐 검찰에서는 더 이상 재수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래요? 네. 정권 교체하고 하면 되지 뭐. 언젠가는 한번 와야 된다. 정권 교체하고 하면 돼. 네. 뭐가 문제야? 정권 교체가 돼야 재수사가 진행이 되겠죠. 근데 처음부터 이게 제일 이상했던 게 장성희 말대로 아니 지금 곧 있으면 목매달아서 죽을 사람이 설사약을 왜 먹냐고. 그러니까요. 그 왜 설사약을 그런데 그게 바로 죽기 전에 먹었다는 건 어떻게 아냐면 안 녹았단 말이야. 아직 위에 있어. 위에 있어 그대로 있었다고. 원래 이거 넣는 순간 위산으로 녹잖아요. 네. 근데 안 녹고 그대로 발견됐다는 것은 먹는 순간 먹는 순간 죽었다는 거거든. 응? 그러니까 누군가 강제로 먹였을 것이랑 강제로 먹여서 강제로 목을 매달게 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사람 두 사람 다 수면제가 발견됐으니까 그것도 웃긴 거고. 근데 그러면 설사를 왜 먹였을까? 보통 스스로 목을 매달아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소변을 본다든가 혹은 사정을 한다든가 또 대변을 본다든가 해요. 사후에 죽어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일부러 자살을 위장하려고 먹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 가능한 거지. 자살 정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약을 먹였다라는 것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목매달아 가지고 예를 들어 뭐 변을 보면서 사망했다. 그리고 유서에는 화장해라. 묻지 말고 화장해라 바로. 이랬다고 하면 그냥 이 사체를 뭐 회부하거나 이거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거예요. 또 평상시에 연락도 안 하던 매니저의 그 매형 이름은 왜 적어놔 거기다가. 그것도 또 이상한 거지. 참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재수사가 꼭 진행이 되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제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광화문에서 맞불 집회가 열렸어요.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박사모 회원들의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는데 이 집회에서 주최 측이 아름다운 강산을 부르게 하고 참가자들이 합창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 노래의 작곡가인 신중현 씨의 아들 신대철 씨가 굉장히 분노를 했다고 높아서 합니다. 합창 안 될 텐데. 분노할 만하죠. 네. 분노할 만하고 어쨌든 그날 박사모들이 그래도 꽤 많이 모였다 그래. 물론 뭐 6시에 칼퇴근했다는 태극기 다 버리고. 급여 지급되면 바로 퇴근하시는 거예요. 뭐 칼퇴근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만. 네.
어쨌든 뭐 신대철 씨가 격분했던 이유는 박사모나 어버이 연합 따위가 불러서는 안 되는 노래다. 그렇지. 이걸 우리 아버지가 왜 만들었는데? 이거죠. 그렇죠. 예. 실제로 신대철 씨의 아버지는 우리나라의 락의 대부라고 하는 신중현 씨고 네. 이분이 워낙 인기가 많자 아버지 증언에 의하면은 청와대가 각하, 여기서 말하는 각하 박정희 대통령이죠. 각하의 노래를 만들라라는 내용을 강권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노래를 만들 수 없다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공화당이라면 다시 전화가 왔었다고, 만약 안 만들다면 다친다라는 협박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거절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작품들이 갑자기 이유 없이 금지곡이 됐다고 합니다. 미인이라는 노래가 당시에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는데 갑자기 미인이 금지곡이 됐다. 그리고 김추자가 불렀던 거짓말 등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도 역시 금지가 됐다. 전부 다 그랬어. 예. 네. 뭐 퇴폐, 뭐 거짓말이야, 사회 불안 조장, 뭐. 되게 웃겼던 건 예전에 이장희 씨의 그건 너. 그건 너라고 하는데 왜? 그러니까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갖다 붙이면 뭐 그런 거지. 뭐.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야, 그래서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에 금지곡이 됐습니다. 개판입니다, 진짜. 어쨌든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지금 좀 충격적이면서도 웃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천재적인 작곡가 또 연주가를 작곡 못하게 만들고 활동 네. 못하게 만들고 집안에만 가둬두고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그 시대가 진짜 미친 시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시되고. 특히 아름다운 강산 같은 경우에는 유신시대의 어떤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저항하는 의미로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이제 내가 이제 정권 찬양가나 권력자를 찬양하는 어떤 노래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강산, 이런 아름다운 강산에 대해서 찬양하는 노래는 내가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우리가 신중현 씨의 용기에 대해서 박수 보내고 그러지만 그 당시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실제 죽어나가는 상황이었잖아요. 어머니가 굉장히 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맨날 저희도 뭐 이제에서 신대철 씨 모시고 한번 얘기했었고 네. 그 아버지도 한번 모시고 오라고 했었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만 당시 굉장히 암울했다 그래요.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아버지는 전혀 말 수가 없으셨고 우리가 뭐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 가사도 세밀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때 다양한 의견이 철저히 배격되었던 상황에서 우리들 모여서 말해보자 새 희망을 뭐 이런 것들이지 손잡고 가보자 달려보자 저 광야로라든지 이런 메시지 자체가 당시에는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 근데 아주 의미심장하게 만들었다. 네, 저는 뭐 이선 씨가 부른 리메이크 곡도 좋지만은 네. 진짜 원곡 신중현 씨가 그 허스키하고 낮은 저음으로 부른 것도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노래를 그 시대에 만들 수 있었지라고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락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사실 저는 이선희 씨 노래로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리메이크 곡이란 걸 알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신해철 씨가 오는 31일 촛불 집회에 참석을 해서 제대로 된 버전으로 내가 연주를 하겠다. 그랬어? 라고 얘기를 아니 하셨습니다. 일단 그 촛불 집회 집행부는 나를 섭외하라 이랬었는데 섭외가 되는 모양이죠. 네,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한국의 3대 기타리스트 아닙니까? 네. 누구예요? 신대철, 김태원, 그 다음에 그 백두산 아저씨 이름 갑자기 기억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김도균? 김도균. 네. 그래요. 근데 그거 김태균 김태원 컬트 아니고 컬트. 한화 성유 아버지. 김태원 씨는 거기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네, 그거는 본인도 가끔씩 그런 얘기 하시죠. 그래요? 예능에 나와서 내 요즘 기타 너무 안 친다고. 네. 작곡가로 김수철 씨도 엄청난 기타리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예. 신대철 씨의 연주 기대되네요. 31일이 토요일이죠? 네, 그분은 살아 있습니다. 기타가 살아 있습니다. 그럼요. 다른 것도 다 살아 있어요. 다른 것도 다른 분 돌아가셨나요? 네. 지금까지도 예전의 연주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네. 그날 저희도 촛불 집회 가서 오랜만에 그 신대철 씨 연주 끝나면 같이 소주 한잔 합시다. 좋네요. 네, 이렇게 박사모가 부른 아름다운 강산에 분노한 신대철 씨의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2부의 메인 코너죠. 박누리의 누리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키즈 펜션 그리고 풍무 양고기까지 이번 주에도 광고를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제주 키즈 펜션에 재율이랑 재율이 동생 데리고 꼭 한번 가봐요. 네. 풍무 양고기 여기 간다고 계속 못 가네요. 여기 구로 디지털 단지 하나 있고 일산에 하나 있고 알겠습니다. 오늘 남자친구를 한번 갔다 오세요. 올해 안에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누리의 누리과정. 이번 주 누리과정 주제는 뭡니까? 기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항상 또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좀 희망찬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 주엔 조금 또 우울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나라 시국이 또 이러다 보니까 올해는 기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다들 좀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 일부 기부 단체들이 네. 유통기한이 임박한 음식물들을 어디 뭐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기부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이달 초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분이 글을 올렸는데요. 네. 수도권 지역에 있는 70여 명 규모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초코파이 수십 상자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며칠 뒤에 이 초코파이들이 모두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졌다고 합니다. 애초에 유통기한이 5일 정도밖에 안 남은 제품이었기 때문인데 사실 유통기한이 일주일도 안 남은 제품을 주는 거는 여기에 쓰레기를 좀 처리하는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 글을 올리신 분도 굉장히 잔반 처리하는 것도 놀라셨는데 아니고.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우리 유통기한 이거 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근데 그거하고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만 네네.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면요. 일단 우리 그 대기업의 갑질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이제 대리점한테 물품 밀어내게 하잖아요. 네네. 팔아라. 네네. 못 파는 거를. 그러니까 한 달에 예를 들어 10박스밖에 못 파는데 한 20박스 주면서 팔아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게 남양유업 사태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네네. 남양유업뿐만 아니고 농심, 롯데 다 합니다. 그 짓거리. 다 하는데 그러면은 대리점은 이거 계속 갖고만 있어야 돼. 팔 데가 어디 있어. 그러다가 이제 유통기한 임박하면 이런 데 간단 말이야. 왜 갈 수밖에 없냐면 원래는 대기업에서 못 판 거 자기들이 받아줘야지. 그렇죠. 물건을 못 팔았어? 유통기한 다 됐어? 그럼 좋아해야 된단 말이야. 회수해야죠. 회수해야 돼. 그런데 안 해줘요. 그냥 이들이 다 떠안으라 그런단 말이야. 내 손을 떠나면 이제 끝이다. 아주 나쁜 놈들이지 그러니까. 무조건 팔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럼 대리점들은 어떡하냐. 그 며칠 안 남은 거를 이런 뭐 장애인 단체라든가 혹시 뭐 고아원이라든가 복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거기서 끊어줘요. 기부 영수증을. 그러면 이제 세금 절세 효과를. 덜 내는 도움이 되지.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 이거는 오일은 너무한 거지 사실은. 그렇죠. 저도 사실은 저 유통업하면서 저 했어요 이거. 아, 그래요? 저희 회사 바로 앞에 장애인 복지단체 있어가지고 네네. 저는 거기도 제 친구 일해서 저희는 음료수를 하니까 한 달 유통기한 한 달 거. 뭐 한 10박스 20박스 주면 그 아이들 하루에 그냥 쭉 한 개씩만 나눠줘도 한 2박스 하루에 소비하거든. 그러니까 한 달치면 충분히 오케이 가능한 거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음식물 5일이면은 이건 그냥 버리라는 얘기지. 찝찝하게 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기부를 하는 건지 버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위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거에 관해서 소득공제 혜택까지. 그래서 아까 제가 다 말한 그거예요. 챙겨버리고. 그 염치가 없는 네. 거지 그거는. 그래서 네네. 네. 뭐 이런 사람들이 근데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뭐 작년에 이제 지역 아동센터에서 냉동닭 600여 마리를 기부를 받았는데 이게 보니까 5년 동안 냉동 보관된 닭을 이렇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 기부를 했다고 하고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장하는 닭고기 냉동 보관 기간이 12개월이라고 합니다. 1년. 근데 무려 5년 동안 냉동 보관을 했다가 준이가 그곳에서는 폐기 처분을 했고 또 어떤 식품업체는 대장균이 검출된 2,700kg의 떡을 모두 복지단체에 기부를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법에 정해놓은 게 있어요. 네, 이게 푸드뱅크 규정이라고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이제 한 달 전, 그러니까 최소 30일 이전에는 갖다 줘야 되는 네, 거야. 제과류나 음료 후원 시에는 최소 30일 이상 유통기한이 남아 있어야 되고. 뭐 제빵에 이런 건 뭐 한 3일 전 이렇게 되겠지만. 뭐 햄이나 소시지는 15일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제대로 확인 안 한 것도 문제야.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창서이가 뭐 유통기한 거의 다 되는 갖고 왔다 치자고. 담당자가 이거 받아서 끊어줘야 되잖아. 네. 네. 영수증을 딱 보고 못 받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이거 못 받아. 그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 안 한 것도 문제라고. 근데 받는 쪽에서는 또 고마우니까 준다고 하니까는. 거의 다 확인해야죠.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저도 뭐 직접 해봤습니다만 다 그 결제 라인을 거쳐야 되잖아. 아, 그러면 받아들인 사람의 약간의 안일함이나 부주의도 좀 난 그런 거 있었네요. 있다고 봐요. 결제를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영수증 끌어줘. 영수증 막 끌어주면 어떡해. 그럼 가라 영수증이 남발하게. 아, 그런 측면도 있네요. 우리 왜 종교단체에 기부할 때, 네네. 뭐, 잘하는 스님이 있어. 잘하는 주지야. 혹은 잘하는 목사야. 네. 어떻게 합니까? 기부 100만 원 하고 500 끌어줘요. 이런단 말이야. 실제로 하잖아, 그렇게. 어?
그런 것처럼 그것도 제대로 안 하고 그 법을 악용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요. 그 받는 분도 제대로 좀 확인하고 일단은 주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되지. 그렇죠. 처음 1차 발생지는 주는 사람이 양심인 있으니까. 거죠. 네. 네. 그러면 그거보다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은 이 발주한 대기업에서 이걸 다 회수하던 거야. 전액이 안 되면 50%라도 회수하게끔. 근데 지금은 다 그냥 대리점한테 맡겨놓아버리잖아. 그러면서 많이 팔면 인센티브 주고. 이러니까는 밀어내기 하고 당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기부를 유통기한이 다 돼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만들어서 주는 걸로 가야지 네. 이렇게 밀어내는 식의 형태는 진짜 안 좋은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라는 기관이 있다고 해요. 네네. 일부 복지시설은 이 기관을 통해서만 음식 후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기부식품군에 대해서는 모집 가능 기한이라는 유통기한을 적용을 해서 기부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푸드뱅크가 뭔지도 알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생겨요. 자, 기부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가까운 곳에 가서 기부하면 되는데, 푸드뱅크 가서 푸드뱅크에서 다시 이쪽으로 둬야잖아. 그럼 시간도 걸리고, 아, 그게 또 시간 낭비. 그럼 그 가장 좋은 거는 직접 기부를 하는데, 거기서 보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다 법령이 있으니까, 그걸만 딱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 너무, 저거 빨리 됐다. 우리 못 받는다. 근데 뭐, 강제로 놓고 갑니까? 강제로 놓고 가면은, 그건 기부 영수 안 끊어주면 되지.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구청에 신고하든가. 앞에 쓰레기 투척하고 갔다고. 그러니까 푸드뱅크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푸드뱅크는 푸드뱅크 나름의 또 목적이 있으니까. 사실 이 기부라는 건 정말 진정 그리고 정성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건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옷을 기부를 할 때도 다 세탁을 해서 보낸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아, 그래요? 네. 직접 빨았어야 되는 거야? 직접 진짜 기부 받은 사람들이 빨았어야 그 되는. 옷도요. 우리 집에 뭐 동네 돌아다니면 있어요. 우주 수거함 있잖아요. 그거 그냥 일반 업자들이 갖다 놓은 거야. 구청이나 이런 데서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저도 그 최근에 알았어요. 그 사업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의류수거함. 저는 원래 그냥 뭐 구청이나 이런 공공단체들이 해서 좋은 선의로 무료로 기부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사업자가 내가 내놓은 그냥 설치물이에요. 그거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쓸만한 거 쓰고 버릴 거 버리고 세탁해가지고 외국에 수출하고 막 그런다고. 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구제 이런 걸로 파는 거예요. 그걸 또 서로 싸우고 업자끼리 뭐 그런다고 하는데 근데 이런 문제도 사실은 그 담당자들이 좀 적극 나서주면 사실 이게 결국 상처는 기부를 받는 사람들이 다 감당해야 되는 몫인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이렇게 할 거면. 또 이런 몹쓸 기부가 있고 또 얼마 전에 무모한 기부에 나선 분이 또 계십니다. 이 무모하다는 게 뭐 비판을 하려고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 탤런트 김보성 씨가 소아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지난 10일에 로드 FC의 선수로 나서서 감동의 투혼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기를 통해서 경기 대전료 전액을 기부해서 또 많은 박수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 김보성 씨가 경기에서 심각한 부상을 당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 취지와 의미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김보성 씨가 왼쪽 눈이 장애 6등급이라서 거의 안 보이는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 경기를 치르면서 부상당한 눈이 오른쪽인데 잘못하면 오른쪽 양쪽 다 네, 실명이 될 수 있는. 실명이 될 뻔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뭐 지난번에는 윤영빈 씨도 있었지만 네. 어떤 원래 격투기 선수가 아닌 비격투기 종사자들이 이렇게 이벤트식으로 참여를 해서 그 대회 흥행을 유도하려고 하는 로드피시 측에 전 첫 번째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 자체가 뭐 단기간에 준비를 해서 경기는 열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단기간에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그 사람이 선수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경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어떤 다른 데서 약한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하지만 그게 아무리 약하다고 해도 그 사람은 예전부터 격투기 선수로 활동했던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그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 자체를 사실은 너무 큰 이벤트로만 만들려고 하는 협회 측, 주최 측의 문제는 좀 문제가 많이 있지. 저 격투기계가 좀 자극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대중의 시선을 끌려고 한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보성 씨의 마음은 뭐 그렇진 않았겠죠. 마음은 그것만 높이 사고. 그분의 마음은 정말 짱이죠. 기부 얘기 나왔으니까 사실 대한민국에서 기부하면 망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 그게 뭐냐면 구체적인 게 몇 개 있는데 저번에 방송에도 한번 탔습니다만. 2천억? 아니요. 왜 청주에 사시는 분이 독일에서 큰 돈을 모아서 골동품을 엄청 모아가지고 1993년에 청주에 한 박물관에 기증했다 그래요. 골동품 400여 점, 뭐 우표 4,000장, 뭐 이렇게 꽤 돈이 많이 나가는 거였는데
그래서 당시에 뭐 청주시익으로 단체에서 이 사람한테 집 승용차 매달 300만 원의 연금 고맙다고 약속했고 청주시장은 또 뭐 그 전시관 옆에 매점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그 매점 운영권 뺏기고 또 골동품 없어지고 뭐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분이 이제 만 80세가 넘었는데 기초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에 기부했다가 뒤통수 맞는. 이분 말고 강원도에 또 어떤 할머니 한 분도 뭐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문나면 누가 기부를 하고 싶어 할까? 기부 내고 기부 세금이 더 많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몇 천억 기부하고 뭐 2천억 기부하고 세금이 2,400억 된 사람도 있고.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기부 자체는 아름다운 문화기도 하고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부 문화가 정착을 하기 위해서라도 기부한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장은 지켜져야 된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우린 또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문화가 있어. 그 좋은 일 하면 남 모르게 하라고. 그런 게 어딨어. 아, 왜 그래야 되는데? 기부하면 익명을 하고 이런 게 무슨 미덕이냐, 미풍양속이냐 얘기해. 에? 약간 감추라는 그런 동양도 아니고 뭐 유교 아니 어디서 온지 몰라. 이상한 유교 이상한 그런 문화. 아니, 나대지 마라 이거예요 그냥.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기부하고 이런 모습들이 자꾸 퍼지고 아이고 저렇게 했네 나도 그걸 본받아야지 이게 네. 당연한 거지. 이거 자꾸 그럼요. 퍼지지. 그럼 몇 천억 달러 사재 출연한 빌 게이츠는 천하의 쓰레기예요. 그렇게 대놓고 한 사람은. 그러니까 생색낸다고? 그럼 뭐 생색정보통. 김재동 씨나 이런 사람들 막 드러나고 기부하잖아. 네. 네. 드러나고 기부하면 좋다고 봐. 그래요. 이번에 뭐 오늘 TV 보니까 용감한 형제 작곡가. 네. 거기도 뭐 오래전부터 매주 주말마다 그 노인들한테 무료로 도시락 나눠주는 거 하고 있다고. 네. 그런 거 자꾸 알려지면 그걸 보고 또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요. 난 기부는 알리면서 해야 된다. 뭐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무한도전. 매년 달력 사업을 하면서 수익 기부하지 않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 정착되는 거라고 봐요. 공개를 해야 돼. 공개할 건 공개하고 왜 이렇게 공개하는 사람들을 뭐 이상하게 보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본인이 못하니까. 본인 못하면 그 한 사람들 멋있다고 칭찬해줘야 생각하고 되는데. 칭찬해주면 되는데 그걸 칭찬을 못 해주는 거죠. 그런 눈치 때문에 제가 기부를 안 한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뭐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어. 남 잘 된 꼴을 못 봐. 그래도 진심이 담긴 좀 올바른 기부, 또 생색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부 문화가 좀 정착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몹쓸 기부와 무모한 기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어느덧 또 26번째 방송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네, 즐거웠어요. 김보성 씨 빨리 쾌차하십시오. 그 로드 FC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로드 FC도 이번에 뭔 사건 하나 있지 않았나? 라운드걸. 라운드걸 그 최설화 씨. 예. 예, 그 라운드걸 있었는데 그 승리한 박모 선수가 강하게 끌어안는 게 이제 성희롱이다 이런 게 그래서 그 로드 FC 주최 측에서 사회봉사 명령 했어요. 네, 봉사활동하고 그렇게 했어요. 최설화 씨 힘내십시오. 팬입니다. 안 팬 사람이 어딨어? 다 그분 예쁘시거든요. 그래요? 예. 로드 FC 근데 너무 솔직히 노이즈 마케팅을 너무 많이 해요. 그 김보성 씨한테 이긴 사람 윤영빈 씨랑 대결한다고 복수한다고 이게 뭐야 이게? 그래요? 뭐 하는 거지 이게 도대체 왜 복수해야 되는데 정당한 룰로 경기로 싸우고서 소아암 기부한 건데 그럼 소아암 네가 돈 다시 내주든가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계속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창석이 한번 선언해요. 그러니까 한번 노이즈 나가요. 마케팅 없애라. 내가 나간다 이러면서. 그게 최고의 노이즈 마케팅 아닙니까? 처마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기면 앞으로 노이즈 마케팅 없애라 이렇게. 앉아서 전화로 말씀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원래 레슬링 좋아하잖아요. 레슬링 좋아하죠. 원래 좋아하잖아. 가서 프로 한번 해. 그라운드 기술 좋아합니다. 그냥 좋아해 가서 한번. 기대해봐도 네. 돼요. 네, 선수 뭐 매칭 잘 되면 한번 해보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방송이 2016년 마지막 방송이 되는데 연말 마지막 주를 또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은 26일 월요일 저녁에 이희재 양가로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팟캐스트의 선명이야 청정구역 26번째 방송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까지 우리 금요일에 하는 거 방송 네. 어떻게 들어요, 근데 그거는? 그 앱이 있어요. 민주정편 앱이 있고. 사이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TV는 그 별풍이잖아요. 민주정편 TV는 사이다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예. 사이다 18개를 선물하셨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출연료는 없고요. 그 출연료는 사이다입니다. 예. 그래서 사이다만큼 출연료 받아가는 거예요? 그거 사이다만큼 출연료를 주면 네가 안 한다고 그럴걸요? 성질 낼걸요? 그래서 하여튼 네. 그래서 내 친구 데려올게요. 성질 안 날 정도로 내가 채워줄게.
괜찮습니다, 저는. 예. 네. 진짜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빠른. 바로 감사합니다. 안, 해야지. 안 가면 되니까. 그 앱이 있다고 하니까 앱으로 들어오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또 유튜브에서도 네. 가능하다고 하니까 검색해서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 그래요. 시간은 하여튼 저녁 시간. 6시 반이라면서요. 내가 네. 몰라 나 7시 반으로 들었는데 23일이죠. 토요일 날. 예. 하여튼 여러분들 그때 오세요. 씁쓸하네요. 주말이 바쁘다고 크리스마스. 해서. 아니 24일 날도 왜 바빠요? 23일인데. 원래 전야제부터 바쁩니다. 전야제가 24일 아니에요? 원래 진짜 크리스마스 이브죠. 크리스마스에 가족끼리 보내라고 했더니 이것들이 말이야. 가족을 만들라고 하고 앉아있고. 가족끼리 보내려고 바쁜 겁니다. 짜증납니다, 진짜. 이놈 자식들, 진짜. 그래. 가족끼리 보내려고 바쁜 거라니까. 오랜만에 금주 깨고 술 마시겠습니다. 네네. 그래요. 레슬링 하러 가세요. 이렇게 되면 박누리가 24일부터 바쁘다고 하는 것은 1박 2일이 아니고 2박 3일짜리 여행이군요. 아, 야, 금토일이군요. 여행이 아니라 일이에요. 일이다. 일이죠. 그죠? 네. 네, 절제하겠습니다. 그래, 절대 아시기 바랍니다. 네, 절제하겠습니다. 어때, 외국으로 일을 가십니까? 아니면 국내로 일을 가십니까? 아니, 국내 일. 국내 일입니다. 아, 남자를 만나면 홍콩 가면 외국일 수도 있어요. 아니라 그러자 국내 일을 하잖아. 국내로. 아니, 그 사람을 국내에 만나더라도 남자를 만난다면 외국 여행처럼 즐길 수 있다. 그런 거죠. 그 홍콩이군요. 알겠습니다. 네. 국내에서 일 잘 하시고. 저는 뭐 홍콩 할매랑 같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귀신이라도 우리 집에 좀 집에 찾아왔으면 홍콩 좋겠네요. 할매가 찾아갈 거예요. 네. 귀신이라도 우리 집에 좀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심하면 금요일에 오세요. 이사합니까? 아니요, 저 1월 초에. 그렇네. 심심하면 아니, 집이 안 나간대요, 지금. 민주정편으로 와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최재성 의원님이 또 특별한 관계니까. 네. 아, 방송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얘기하면 제가 입당할 때 최재성 의원이 이제 저를 이제 면접 보고 뽑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재성 의원 전화번호를 내 인생의 구세주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저한테 번호를 달라고 할 때 최재성 의원 번호를 저도 모르게 쑥 줬는데 야 너의 인생의 구세주냐 막 킥킥 보낸 거야. 그래 이게 구세주다. 아이폰이 직업이 나와요. 직업 저장한 데가 있는데 직업에 내 인생의 구세주라고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세상. 오글거리는 거 뭐냐. 최 의원님 사랑합니다. 딸랑거리는데 선수군요. 네, 거의 약간 이정현. 남자는 기본적으로 두 개 딸랑거림이 이정현 있습니다. 당대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성. 네, 충성. 네. 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해라. 라고 사주라는 게 나와요. 그렇죠. 녹음됐죠. 그리고 나서 정동춘이가 박헌영이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아구가 탁탁 맞아 떨어지지. 아, 청문회에서 왜 그렇게 했구나, 라는 게 떨어지는 거예요. 잘 짜여진 그 시나리오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잘못되면 다 죽는다 뭐 이런 식의 녹취도 함께 공개가 됐었죠. 그리고 이완영도 이거 불거지어서 기자들이 막 달려갔을 거 아니야. 네네. 달려가니까, 나는 말하지 않아. 대답을 안 하고 3시간 반 뒤에 나타납니다. 3시간 반 동안 뭐 했을까? 대가리 싸매고 얘기했겠지. 보좌관들하고. 야, 어떻게. 야, 빨리 얘기해봐! 그래서 뭐라 그랬냐. 다시 3시간 반 뒤에 나와가지고, 정동춘 이사장을 만난 건 사실이지만, 사전에 청문회 질의응답을 맞춰보거나 공모한 것은 아니다. 내가 술은 마셨지만, 정동춘의 얘기는 들었지만 나는 말을 하지 않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청문회가 낳은 또 하나의 빅스타입니다. 18원 이만희도, K스포츠 미르 사람들하고 사전에 만났어요. 청문회 전에. 그렇죠. 이게 뭐냐고. 정말 이거는 인간 쓰레기들입니다. 인간 쓰레기들. 어떻게 정문이 지켜보는 이 마당에 그거를 이렇게 조작하고 국회의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타가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위증 교고사를 합니까? 이게 이번에 진짜로 한 번에 다 청소가 돼야 된다고 느끼는 게 이것만 봐도 단편적으로 드러나요. 최순실 씨나 박근혜 대통령이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했던 부역자를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입을 맞췄다는 거는 그 사실에 대한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다는 거죠. 또는 직간접적으로 개입이 되어 있다라는 공동범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저는 처벌을 해야 되고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에 법의 심판을 받도록 따로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청문위원으로 오냔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말고 새누리당의 다른 청문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장제원, 또 네. 하태경, 네. 뭐 황영철 이런 사람도 기자회견을 했더라고. 확실히 밝혀라. 같은 새누리지만 지들 생각 쪽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야. 걸리는 것도 뭐야. 정말 짜증나긴 하지만 같은 당 입장에서도 짜증나는 거죠. 속상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리고 또 장제원은 또 스타가 됐지 않습니까? 장제원 의원은. 그러니까 이게 아마
21일, 22일날인가요? 5차 총무회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 우병우가 나오는. 나올 것으로 추정되는. 네. 네. 거기에 아마 이 사람들 지금 문제가 된 고영태하고 박헌영하고 다 나올 거예요. 다 나와서 다 대리조사하고 막 해야지. 근데 다 아니라 그러겠지 뭘. 거기서 약간 폭로전이 펼쳐지진 않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발견되거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기다려봐야죠 그날. 그러니까 아직도 곳곳에 최순실의 부역자가 남아 있는 거야. 있다는. 뽑아내고 뽑아 아직도 뽑아내기 못 뽑아. 새누리당에 저기 100몇 명 있는데. 고구마 줄기 예.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최순실은 아직도 법정에서 태블릿 자기 거 아니라고 하잖아. 네. 참 이 무대뽀지. 근데 여기에 본인 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태블릿 PC랑 최순실이 같이 움직였다고. 이 로고 기록도 다 나와 있는 거를 자꾸 아니라고 그러니까. 태블릿 씨가 쫓아다닌 것도 아니고. JTBC도 이거 어떻게 우리가 입수했는지 다 밝혔잖아. 네. 그런데 자꾸 훔쳐갔다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야 인간들 말이야.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5차 청문회가 마지막 청문회일 그렇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좀 증인들의 양심적인 진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게 특히 박한영 같은 경우에는 5차 청문회에서 진실을 말하면 그 전에 했던 말은 또 거짓말이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새누리당에서 혹은 또 최순실 측근들이 고영태나 또 박한영한테 압력을 가하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하고 있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이런 데서 위증을 하면 진짜 엄청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무죄까지 해버려야 돼. 그러니까요. 그래야 겁나서 말을 못하지. 근데 뭐 이번엔 법안을 이제 바꾼다 그래요? 아니 근데 왜냐면 돈 들여서 이렇게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 뭐든지 돈이군요. 철저한 자본의 논리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증인들의 양심적인 진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다음 주제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포의 향기 신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가 정말 넘쳐나네요, 우리. 이게 다 누구 덕분일까요? 인기의 상징이죠. 그래요. 닥치고 빨리 해요. 아니 근데 광고가 어느 정도 계속 붙으면 또 올려준다. 분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단과 북측의 관계기관들이 잘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위원장님의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북남이 하나 되어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저와 유럽 코리아 재단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과를 맺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여 위원장님과의 약속한 사항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또한 위원장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2005년 7월 13일 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이 편지 내용을 보면 굉장히 그 윗사람한테 아랫사람이 쓰는 듯한 내용, 그런 굽신굽신거리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 남북이 아니고 북남으로 썼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빨갱이 얘기할 땐 언제고. 새빨간 년이네, 이년. 완전 빨갱인데? 네. 말도 안 되는 처사죠, 이거. 한 네티즌이 이 편지를 문재인 전 대표가 쓴 것처럼 해서 박사모 카페에 올렸는데 박사모 카페 회원들이 정말 너무나 분노하셨다고. 빨갱이 문재인. 이 빨갱이 단두대 처형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정신이라고 할 수 없다. 북남이란다. 뭐 이런 얘기 막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려. 낚시인 줄 알고 멘붕 걸렸을 것이다. 북남이라고 하는 걸 보면 북한 추종 세력임이 확실하네요. 온몸이 부르르 떨립니다. 마치 신하가 조아리는 듯하지 않습니까? 실제 조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박사모 회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리고 이런 여기서 얘기를 살펴보면은 하셨다고 보천보 전자악단의 남측 공연이라고 했는데 제가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보천보가 김일성이 보천보 전투 그걸로 유명해졌죠. 그거죠. 네, 지금 그거 기념한 거죠. 대단한 지적을 지금 새겨듣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가 북한을 방문하고 네네. 김정일을 만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서신을 주고받았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북한을 방문한 거는 뭐 당시 정부의 승인 안에 갔으니까 별 문제가 없어. 근데 이 편지를 과연 통일부의 허락이 이식 보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아직 얘기지. 확인이 안 된 건가요? 통일부에서 알아본다 그랬는데 박 대통령이 그동안 꾸준히 뭐 보내려면 보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고. 또 아까 맨 처음에 운누리한 것처럼 비선으로 보내는 거야. 네. 장자크 로아인가 뭔가 씨. 그래 그 사람 장자크 로아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네. 유럽 코리아 재단에 있는 사람인데 이 유럽 코리아 재단 장자크 로아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2002년도에 방문한 거예요. 그래 계속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서신을 왔다 갔다 하고, 박근혜가 이 유로콜라제는 이사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한 문제. 왜냐면, 통일부 허락을 받고 않고 있기 때문에, 회합통신 국가보안법상에, 그것도 적의 개수하고, 저게 수괴와. 그래! 회합통신을 했단 말이야? 박정희 시대 같으면 사형이야! 이거는. 그리고, 지난번에, NLL 논란 2013년에 그렇죠. 터졌을 때 녹취록을 국정에서 깠잖아. 네. 그것도 걔들 국정이 조작해서 깠잖아.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을 막 떠받드는 것처럼 말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려고. 네. 그때 보수 언론하고 청와대에서 뭐라 그랬어? 생발 지랄을 했잖아요. 빨갱이라고 전북군몰이 하고. 어떻게 그런 존칭을 쓸 수가 있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8년 전에 지가 이렇게 써놓고는 이 생각이 없는 애 지금 이거는. 그리고 표현 중에 주체 91년이라는 표현도 있었다고 하네요. 예. 요게 이제 주체 사상 네. 그거 말하는 인정하는 거죠. 거지. 그렇죠. 네. 근데 개성공단을 폐쇄했잖아요. 그래서 최순실이가 그러니까 했다는 얘기가 있는 거 여기에도 아니야. 이제 최순실이 개입이 됐다. 짜증나네요. 네. 저는 진짜 이거 국법법으로 처벌했으면 좋겠어. 현 국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하고 지나친 과공에 부적절한 표현이 있지만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합니다. 문제는 자기는 해도 되고 남이 하면 종북이란 이중잣대 이제 버려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러나 또 불어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다음 대선 때. 이거 홀라당 까먹고 또 비슷한 걸로 한번 할 겁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쓴 편지다라고 박사모 회원들에게 밝혀지니까 박사모 회원들이 10년 전에 좀 잘해보자는 글이다.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그걸 바꿉니까? 네. 10년 전에 잘해보는 건 괜찮고 NLL 때는 그러니까. 잘하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이제는 왜 업무상 편지까지 들쳐서 악의적인 선전을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NLL은 업무상이 아니야 그러면? 이런 씨. 그리고 장자크 로아는 사실 별 문제가 없죠. 한국 사람 아니니까. 아, 국법법에 전혀 뭐 문제가 없어. 북한사람 만나든 말든. 순간 무슨 뭐 아이디인 줄 알았어요? 장자크로아 씨. 네,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그 26번째 방송 2부 시작합니다. 네, 제가 1부 마지막에 새로운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새로운 소식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뭡니까? 최재성 의원이 준비하신 민주종편 TV가 이번 주에 시작이 된다고 하네요. 네. 네. 그래서 박누리하고 저하고 금요일 코너를 맡았습니다. 아니 근데 저랑은 합의가 되지 않은 뭐야 이거. 일방통행입니까? 약간 안가 스타일이에요 이게. 아, 근데 저도 사실은 이 민주종편 TV에서 우리 그때 콘서트 할 때 저한테 연락을 계속했는데 콘서트 중에 제가 전화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를 남기셨더라고. 이동영 작가하고 박누리하고 진행하는 거 맞나요? 그래서 내가 네 그랬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랬지. 아니 저는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이렇게 뭐 광고할 줄 몰랐어. 아니 저도 최재성 의원님하고 통화를 하긴 했었거든요. 했잖아요. 했는데 그때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같이 하는 걸로만 얘기가 되고 이렇게 제 이름까지 넣어서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그냥 해요. 아니 뭐 이렇게 그냥 무대뽀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 뭐 하다가 네.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또 다른 여자로 바꾸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매주 금요일이니까 실시간 채팅이 가능하다니까. 네. 여러분들 많이 좀 들어와서 저희를 응원해 주시기 거기서 과연 바랍니다. 무슨 얘기를 할지도 저도 기대가 아직 되네요. 컨셉이 안 잡혔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담당 PD 신재관 PD가 그 피디님도 신재관 피디님이에요? 근데 다른 걸 해요 그날. 아니 PD가 피디님 없어. 없이 방송을 하라고요? 이게 원래 저기 민주종편에서 PD도 계시고 작가도 계세요 따로 거기. 근데 최성 의원이 이 작가는 그냥 알아서 해라. 작가도 없고 PD도 없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가 너무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신PD도 있고 해서 콜을 했지. 콜해도 지금 다른 일 때문에 못하게 돼서 지금 우리 둘이 그냥 막 해야 돼요. 아니 그럼 지금 대본도 없어요? 없어요. 나 대본 없으면 방송 못 하는 거 알잖아요. 갑자기 신병 고백입니까? 아니 걱정이네.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내가 게스트라도 좀 데려가야 되나?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러면 출연료 드려야 되잖아. 그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제가 잠깐만 있다가 가고 게스트로 채우는 방송. 민주정편에 따로 출연료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없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 사비로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출연료를. 미르 재단에서 주시는 건가요? 아니야 그냥 내 사비로. 왜 회사 돈을 써? 공금횡령이야 그거. 네, 그럼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글쎄요.
지금 나는 심피디가 있으면 그냥 대본을 써주니까 대충 그냥 맞춰가면 되는데 걱정이네 안 그래도. 일단 해봅시다. 간발해. 대본 없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네. 대본도 없고 뭐 계획도 없고. 그렇죠. 아니 뭐 옛날에 팩트 TV 할 때 뭐 있었어 그냥 했지. 아니 그때 대본이라도 있었죠. 그건 대본 내가 썼어 그때. 아이. 사실 그게 대본도 아니었지. 그냥 김대김 붙여넣기 그냥 복붙한 거죠, 복붙. 의문의 1패. 이런 식으로 디스를 하죠. 야. 어쨌든 최재성 의원님 힘내십시오. 네. 늘 응원합니다. 아니, 우리 간발해 하시길. 첫 번째 방송에 초대자님을 최승원 옆에 앉히자고. 아, 사실 할 말도 없는데. 최재성 의원님한테 PD 하시라고. 그래. 왜 불렀냐? 이런 거 하시면 그렇지. 되겠지. 그래. 그럽시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요일 날 7시부터 8시 반인가? 7시 반부터 9시까지인가? 뭔 소리야? 나한테 6시 반이라며요. 아닌데. 나 이거 안 해. 안 해. 정말 아무런 딜이 없었네요, 진짜. 여러분, 두 분이 얘기하는 거 나도 보면서 신기하고, 듣는 사람도 신기할 거고, 말하는 사람도 신기할 겁니다. 이건 제가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검색해보면 나오겠죠, 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민주종편 TV가 보수 일관된, 일변도로 된 그 종편 TV에 맞서서,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조재성 의원이,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니, 최승원이 창석이한테 연락했는데 왜 한 코너 못 맡았어요? 저는 지금 준비. 뭘 준비, 오라수 먹고 계속 꽉 준비만 찼던데. 하는 거 아니야? 준비 중. 영원히 준비할 것이다.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 빠지고 글로 들어가요. 누들이랑 다시 한번 해봐. 아니, 난 안 해. 처음부터 끝까지 헛소리 말 것이다. 네. 방송은 무엇보다 재밌을 건데, 다만 둘 다 상처가 굉장히 깊을 것이다. 알맹이는 없는. 네네네. 아니, 예전에 그 둘이 같이 했잖아. 그랬지? 아니, 올려준 지 얼마나 됐다고 빨리 안 해? 이제는 이제 포화 상태가 되고 있어서 그냥 뭐 흐뭇합니다. 예전에 막 한 개 있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신규 광고 보내주신 분은 우포의 향기라는 화장품 회사에서 광고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청정구역 콘서트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편백 수딩개를 또 고맙게도 협찬을 해주셨는데 우포의 향기 시리즈 모든 상품은 파라벤이나 페녹시 에탄올 이런 건 물론이고 벤조페논이나 알코올, 인공색소, talc, 광물성 오일, 동물성 원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건강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유해 원료들을 대체를 해서 안전 등급을 받은 원료들만 만들어져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모두 건강하게 쓸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하고요. 우리 청정구역 청취자분들을 대상으로 1+1 럭키박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송 메시지에 EJ나 청정구역 정치알바 이런 식으로 EJ 듣고 신청합니다. 청정구역 듣고 신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1+1으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이벤트 기간은 헌재 판결하는 날까지 라고 하네요. 네. 지난번에 안가 오셨을 때 공기청정기를 기증해 주셨다고. 이게 이제 병원 수준의 공기청정 제균 시스템을 가정용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집안에 공기청정기 바꾸실 생각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 가보시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샀어요. 그러니까 집에 놨다면서요? 네. 어떻게 만족스럽나요? 이거 그 사장님이 갖고 와서 우리 안가에 한 대 기증하는 그 순간 이거 얼마예요? 얼마입니다. 현금 바로 결제해서 갖고 왔어. 오, 가격이 그날 꽤 집에 셀 텐데. 재율이 어머니가 공기청정기 사자고 했는데 화내고 나오셨다면서 그날. 딱 그날 근데 약간, 와가지고. 그래도 마음은 따뜻한 근데 남자네. 좋아. 자동으로 공기가 나빠지니까 재율이가 똥 싸고 이러면 바로 빨간색이 들어오면서 막 돌아가요. 재율이 방귀 끼고? 희한하더라고. 대단한 거예요. 예. 빠르게 감지하네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능 입증. 아니 근데 재율이 그 정도 나이 되면 화장실에서 똥 싸지 않나요? 오늘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그런 건 못하겠어요. 제가 직접 안 봤어 근데. 처음으로 성공한 건 뭐야? 시도를 여러 번 하는데 안 됐는데 오늘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변기에 앉아서 마무리 짓고 그리고 팬티까지 입었다고. 근데 문제를 안 닦고 입어가지고 다시 팬티 벗기고 씻겠다 그러더라고. 예. 아직 닦는 건 못하는가 봅니다. 그렇게 예. 또 응가가 묻으면은 엄마가 손빨래를 해줘야 돼, 팬티를. 어쨌든 뭐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그럼요. 자립하고 있네요. 자립하고 있어요. 다른 말 하는 건 없나요? 아니야 말고. 그 뭐 잘 없고요. 예. 이것만 이제 가슴 두드리는 것만 하고 있어요. 가슴 두드리는 건 뭐야? 나란 뜻이지. 뭐 내 거 혹은 뭐 양말 신을 때 내가 신겠다. 뭐 이런 거. 귀여워. 다 내가 한다고 이렇게. 양말도 자기가 신어요, 이제? 신습니다. 물론 앞뒤가 바뀌지만. 이제 키울만 하네, 그래도. 네네네. 편하겠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우포의 향기 구매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검색창에 우포의 향기 또는 인터넷 주소 www.downfit.com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모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2005년 7월에 이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죠. 이분이 대북 비선을 통해서 김정일 전 위원장에게 전달된 편지가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편지인지 오평당원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읽어드릴게요.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벌써 뜨거운 한낮의 열기가 무더워 느끼게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위원장님은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 위원장님을 뵌 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약속해 주신 사항들은 유럽 코리아 재단을 통해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하나됨과 진한 동포애를 느끼게 했던 2002년 북남 통일 축구 경기를 통해서 비롯해서 북측의 젊은이들이 유럽의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북측 장학생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계획들이 하나씩 실천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보천보 전자악단의 남측 공연 및 평양의 건립을 추진했던 경제인 양성소 등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여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유럽 코리아 재단의 평양 사무소 설치가 절실하며 재단 관계자들의 평양 방문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유럽 코리아 재단을 통해서 실천되었던 많은 사업들을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헛소리했죠. 네. 네, 그럼 망했나요? 네. 나가진 않았어요. 그때하고 지금 인지도가 다르니까. 그렇죠. 제가 엄청난 상승했죠. 다음에서 실검 1위 하시는 분이어서. 그러니까. 아 갑자기 오늘 생각나는데 SNS 보면은 페이스북 보면은 몇 년 전 오늘 이런 거 떠요. 오늘 12월 19일입니다. 네. 4년 전 12월 19일 제가 페이스북에 뭐로 남겼냐? 문재인 TV 아나운서 오창석 오늘 방송 마칩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대통령 당선 4주년이네요, 박 대통령. 그렇죠. 정말 최악의 하루였는데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모두 다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될 거라고 결국은 진짜 최악의 4년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와야 할 텐데. 내년 상반기에는 다른 결과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벚꽃 대선인가요? 네, 기대해 봅시다. 네. 자, 첫 번째 주제 토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난주 13일에 고영태가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한 의원과 새누리당의 한 의원과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뭐야 이거 대본. 야, 대본 탓을 해! 아니 뭐 말을 이렇게 써놨어요. 과장. 아, 여기 네. 대본에 과정이라고 썼구만.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과정이 아니고 과정. 다시 할게요. 네. 이거 살려야지. 이게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빡침을 진심으로 느껴져가지고. 제가 절대 예의가 없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네. 하세요. 오해하게 됐어. 네. 네, 그래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사전에 입을 맞추고 위증을 할 것이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실제 15일 청문회에서 이제 고영태가 예고한 내용이 그대로 재현이 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이만희하고 짜고 쳤던 고스톱 이것뿐만이 아니고 네. 지금 이완영 새누리당에 이완영도 짜고 친 고스톱을 쳤다라고 하는 게 노승일 씨, K스포츠재단 부장인 노승일의 폭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짜고 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고영태의 폭로. 그리고 이완영이 짜고 치는 것은 노승일이 폭로를 지금 한 겁니다. 네. 이게 하나하나씩 볼까요? 일단 고영태가 먼저 했으니까. 네네. 고영태가 그런 여성중앙인가요? 하고 중앙일보, 네. 중앙일보입니까? 네. 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청문회 때 이 태블릿 PC가 내 거라고 몰아붙일 것이다. 4차 청문회에서 위증할 것이다. 최순실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 잭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행동도 이야기했어. 그렇게 증언할 것이라고. 근데 진짜 딱 그렇게 됐잖아. 네. 정말 딱 그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이만희는 아니라 그랬어. 아니라 그랬는데 야, 그럼 뭐 고영태는 미래를 보는 사람이야? 고스트라다무스. 고영태가 어떻게 그 내용을 알았는지 본인도 궁금하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리고 이번에 또 이 노승일이 제보한 건 뭐냐면은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노승일이. 그러면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태블릿 PC는 고영태의 것으로 보이도록 하면서 JTBC가 훔쳐간 것으로 하자라고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제의했고 이 말을 들은 정동춘이 박헌영 과장에게 얘기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폭로를 합니다. 그렇죠. 이건 뭐냐면요.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의혹의 진실을 밝히자라고 한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국조위원이 야 이걸 덮으라고 꾸몄다는 거 아니야. 위증 교사 아니야. 그렇죠. 이건 정말 엄청난 범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배우 거예요. 세력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만희 의원이 이제 정말 최순실에게 이용을 당한 건지 아니면은 뭐 적극 여기에 가담을 한 건지 이것부터 밝혀야 되지 아니, 않을까. 한동석이죠. K스포츠재단 이사장 정동춘이가 청문회 나가기 전에 대응 문건을 만들잖아요. 이것도 뭐 지가 만들었는지 뭐 더 큰 뒤에서 만들어줬는지 모르지만 거기 보면 이완영, 이만희, 최교일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깔 해갖고 우리 편 하고 써놨잖아. 그리고 딱 둘이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거는 뭔가 있는 거지. 그리고 지금 태블릿 PC가 왜 중요했냐 하면요. 계속 이완영이나 이만희가 태블릿 PC는 절도한 것이다. 혹은 태블릿 PC는 고영태 거다. 처음부터 끝까지 얘들은 이거 두 개 갖고 물건을 줬어. 왜 이렇게 하냐? 태블릿 PC가 훔쳐가지고 이게 JTBC가 한 거라면 증거 능력으로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어. 위법으로 그 증거를 갖고 왔잖아. 네.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했다.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고영태 거라고 하는 건 물타기지. 근데 이런 것을 이 두 사람이 청문회 초기부터 계속 주장했고 더 웃긴 건 최순실이가 녹취록 나오지 않습니까? 박영선 의원이 폭로한 녹취록 보면 네네. 이 태블릿 PC 훔친 거 했는지 확실하지 않은 확실하지 거죠. 않다. 뭐 안 했겠죠. 왜냐면 그리고 나는 언제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연락할 수 유럽 있어. 코리아 재단 관계자는 통일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럽 코리아 재단이라는 곳이 박근혜 대북 통로가 됐던 거죠, 됐던 지금까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통일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2007년도에 시스템 개편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찾을 수가 없대.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수작업이든 뭐 컴퓨터 작업이든 빨리 찾아가지고 문제가 돼 있는 거는 처벌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하면서 노무현 또 문재인 이런 식으로 다 빨갱이로 몰았다고 한 자체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레드 컴플렉스를 느끼는 세대와 이제 느끼지 않을 세대가 구분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NLL부터 시작을 해서 NLL을 실제로 믿었던 청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 그리고 너무 어이없게 인정을 했죠. 몇 년 지나서 윤상현 의원이 설마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어? 라는 걸로 끝났어요, 그냥. 아무런 사과도 없이. 그리고 김무성 대표도 아무런 사과 없죠, 여전히. 그리고 정문원 의원직 계속 유지했었죠, 처음 발설했던 사람. 그런 걸 겪고 왔기 때문에 청년 세대들이 레드 컴플렉스에 대한 걸 이제 극복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편지를 이렇게 보낸 것.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전두환 대통령이 또 편지를 보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보수의 양면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세대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번에 어떤 북풍 조작을 하더라도 적어도 있는 청년 세대 정도는 안 흔들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뭐 사실은, 박근혜가 써서 그렇지, 편지 내용에는 크게 불만이 없어요. 편지 보낼 수 있지. 문 대표도 똑같이 얘기했죠. 근데 문제는 여기, 북남을 했다는 거. 이게 고의적으로 북남 쓴 거 아니야. 그래서 기분 좋으라고. 이거는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건 웃기는 거고요. 주체 91년은 더 웃긴 거지. 그렇게 주체 사상을 욕하더니 주체 사상을 주창했던 사람들 다 잡아갔던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건 지가 이래놓고는 오히려 덮어 씌웠다는 거. 그런 점이 좀 안타까운 거죠. 좀 편지 내용 자체는 그렇게 토를 달고 트집을 잡을 마음은 없어요. 네,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이 밝혀졌기 때문에 내년 대선에서 보수 측에서 또 민주당 후보들한테 뭐 NLL이라든지 송민숙 해고록 그렇죠. 이런 걸로 좀, 니들은 공격하기는 쉽지 않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NLL 뭐 문제가 터졌을 때도 상서 얘기한 것처럼 전두환은 진짜 김일성한테 깜빡 죽었거든. 편지 내용을 보면. 거의 송강정철의 3인국 수준으로. 근데 걔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공격하기가 쉽지 않아진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뭐 지켜봐야 할 것 예, 같네요. 이제 극복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안 먹힌다니까. 송민수 태고록도 그냥 넘어갔잖아. 그렇죠. 예. 왜냐면 새빨간 논리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사실 뭐 예전에도 총풍이라든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았는데 그래도 아직 뭐 그런 거 잘 모르고. 이게 지지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예전 같지는 않다. 뭐. 이제 SNS가 너무 발달해 정보가 너무 공개가 쉽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금기시되던 이야기죠. 대통령 오촌 조카 살인 사건을 주제로 방송을 했습니다. 다들 방송을 보고 너무 무섭다라는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대략적으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사실은 이제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또는 팟캐스트를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예전부터 이미 뭐 EJ에서도 최태민 특집 했듯이 주진우, 김어준, 네. 주진우,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가 예전에 이미 제기를 했었고 네, 제기를 했었죠. 많이 알려졌었죠. 네. 뭐. EJ에서도 했었어요. 김어준 주진우는 무죄다. 아, 맞아. 그 편 했었어요. 그 편 잘 들어보시면 지금 그것을 알고 싶다 했었던 애 그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친척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친척 관련된 문제인데 결국엔 사실은 어떤 이권 개입에 대한 문제죠. 박지만 지금 이지 회장과 박근령, 박근혜 이 3남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권 다툼이 일어나자 박근혜, 박지만 측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누설하겠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이 사람이 박용철이란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망하고 나서 사망하게끔 만든 혐의자로 몰린 박용수 씨가 아주 의문스럽게 자살을 했다라는 게 이제 이 사건의 전모죠. 근데 박용철 씨는 키가 176cm고 몸무게도 100kg가 넘는 아주 거구고 박용수 씨는 그에 반해서 체구도 작고 이 사람을 살해할 만큼의 어떤 힘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살해할 수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박용철 씨는 일반인이 쉽게 뭐 칼로써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잔인하게 살해가 당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박용수 씨가 의문점이 있는 게 자기가 자살을 하러 가면서 산에 가면서 수건하는 게 챙겨가면서 절대 땅에 묻지 말고 화장해라. 그리고 설사약이 하나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굳이 사람이 자살하러 가는데 설사약까지 먹을 이유가 있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이 배우가 누구냐 라는 게 초점이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대선 전에 이야기했다가 주진우 기자하고 김원준 총수가 재판을 네네. 받은 거고요. 그러고 나서는 두바이까지 또 취재를 갔었죠. 근데 계속해서 꺼내지를 못했어. 일단 겁나는 거고. 왜냐면 박근혜 주변은 다 죽어나가니까. 실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많으니까 너무 조심스러운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밝히기 이제 시작하는 건데 아직 또 이거 다 밝혀진 건 아니고요. 검찰 수사는 이미 경찰 수사는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게 다시 팔려면 재수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박용철 씨가 갖고 있던 증거는 어디 갔느냐. 그 증거가 없으면은 사실 관계자들이 다 지금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 박용철, 박용수가 누구냐면 박정희 형의 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한테는 종손자가 되는 거고요. 박근혜 네, 그래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사전에 입을 맞추고 위증을 할 것이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실제 15일 청문회에서 이제 고영태가 예고한 내용이 그대로 재현이 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이만희하고 짜고 쳤던 고스톱 이것뿐만이 아니고 네. 지금 이완영 새누리당에 이완영도 짜고 치는 고스톱을 쳤다라고 하는 게 노승일 씨, K스포츠재단 부장인 노승일의 폭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짜고 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고영태의 폭로. 그리고 이완영이 짜고 치는 것은 노승일이 폭로를 지금 한 겁니다. 이게 하나하나씩 볼까요? 일단 고영태가 먼저 했으니까. 네네. 고영태가 그런 여성중앙인가요? 하고 중앙일보, 네. 중앙일보입니까? 네. 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청문회 때 이 태블릿 PC가 내 거라고 몰아붙일 것이다. 4차 청문회에서 위증할 것이다. 최순실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 잭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행동도 이야기했어. 그렇게 증언할 것이라고. 근데 진짜 딱 그렇게 됐잖아. 네. 정말 딱 그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이만희는 아니라 그랬어. 아니라 그랬는데 야, 그럼 고영태는 미래를 보는 사람이야? 고스트라다무스. 고영태가 어떻게 그 내용을 알았는지 본인도 궁금하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리고 이번에 또 이 노승일이 제보한 건 뭐냐면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노승일이. 그러면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태블릿 PC는 고영태의 것으로 보이도록 하면서 JTBC가 훔쳐간 것으로 하자라고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제의했고 이 말을 들은 정동춘이 박헌영 과장에게 얘기했다. 그래서 이렇게 폭로를 합니다. 그렇죠. 이건 뭐냐면요.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의혹의 진실을 밝히자라고 한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국조위원이 야 이걸 덮으라고 꾸몄다는 거 아니야. 위증 교사 아니야.
그렇죠. 이건 정말 엄청난 범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배우 거예요. 세력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만희 의원 이제 정말 최순실에게 이용을 당한 건지 아니면은 뭐 적극 여기에 가담을 한 건지 이거부터 밝혀야 되지 아니, 않을까. 한통속이죠. K스포츠재단 이사장 정동춘이가 청문회 나가기 전에 대응 문건을 만들잖아요. 이것도 뭐 지가 만들었는지 뭐 더 큰 뒤에서 만들어줬는지 모르지만 거기 보면 이완영, 이만희, 최교일 이렇게 파란색으로 오. 색깔 해갖고 우리 편 하고 써놨잖아. 그리고 딱 둘이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거는 뭔가 있는 거지. 그리고 지금 태블릿 PC가 왜 중요하냐면요. 계속 이완영이나 이만희가 태블릿 PC는 절도한 것이다. 혹은 태블릿 PC는 고영태 거다. 처음부터 끝까지 얘들은 이거 두 개 갖고 물건 들어졌어. 왜 이렇게 하냐? 태블릿 PC가 훔쳐가지고 이게 JTBC가 한 거라면 증거 능력으로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어. 위법으로 그 증거를 갖고 왔잖아. 네.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했다.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고영태 거라고 하는 건 물타기지. 근데 이런 것을 이 두 사람이 청문회 초기부터 계속 주장했고 더 웃긴 건 최순실이가 녹취록 나오지 않습니까? 박영선 의원이 폭로한 녹취록 보면 네네. 이 태블릿 PC 훔친 걸로 해라. 라고 사주하는 게 나와요. 그렇죠. 녹음됐죠. 그리고 나서 정동춘이가 박헌영이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아구가 탁탁 맞아 떨어지지. 아 청문회에서 왜 그렇게 했구나라는 게 떨어지는 거예요. 잘 짜여진 그 시나리오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잘못되면 다 죽는다 뭐 이런 식의 녹취도 함께 공개가 됐었죠. 그리고 이완영도 이거 불거지어서 기자들이 막 달려갔을 거 아니야. 네네. 달려가니까 나는 말하지 않았다. 대답을 안 하고 3시간 반 뒤에 나타납니다. 3시간 반 동안 뭐 했을까? 대가리 싸매고 얘기했겠지. 보좌관들하고. 야, 어떻게. 야, 빨리 얘기해봐! 그래서 뭐라 그랬냐. 다시 3시간 반 뒤에 나와가지고, 정동춘 이사장을 만난 건 사실이지만, 사전에 청문회 질의응답을 맞춰보거나 공모한 것은 아니다. 내가 술은 마셨지만. 정동춘의 얘기는 들었지만 나는 말을 하지 않았다. 미쳐버리겠네. 미쳐버리겠네, 진짜. 청문회가 낳은 또 하나의 빅스타입니다. 18원이요. 이만희도, K스포츠 미르 사람들하고 사전에 만났어요. 청문회 전에. 그렇죠. 이게 뭐냐고. 정말 이거는 인간 쓰레기들입니다. 인간 쓰레기들. 어떻게 정문이 지켜보는 이 마당에 그거를 이렇게 조작하고 국회의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타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위증 교사를 합니까? 이게 이번에 진짜로 한 번에 다 청소가 돼야 된다고 느끼는 게 이것만 봐도 단편적으로 드러나요. 최순실 씨나 박근혜 대통령이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했던 부역자를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입을 맞췄다는 거는 그 사실에 대한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다는 거죠. 또는 직간접적으로 개입이 되어 있다라는 공동범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저는 처벌을 해야 되고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에 법의 심판을 받도록 따로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청문위원으로 오냔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말고 새누리당의 다른 청문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장제원, 또 네. 하태경, 네. 뭐 황영철 이런 사람도 기자회견을 했더라고. 확실히 밝혀라. 같은 새누리지만 지들 생각 쪽팔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야. 걸리는 것도 뭐야. 정말 짜증나긴 하지만 같은 당 입장에서도 짜증나는 거죠. 속상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리고 또 장재원은 또 스타가 됐지 않습니까? 장재원 의원은. 그러니까 이게 아마 21일 날, 22일 날인가요? 5차 청문회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병우가 나오는 나올 것으로 추정되는. 네. 거기에 아마 이 사람들 지금 문제가 된 고영태하고 박헌영하고 다 나올 거예요. 다 나와서 다 대지조사하고 막 해야지. 근데 다 아니라 그러겠지 뭘. 거기서 약간 폭로전이 펼쳐지진 않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발견되거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기다려봐야죠 그날. 그러니까 아직도 곳곳에 최순실의 부역자가 남아 있는 있다는. 뽑아내고 뽑아 아직도 뽑아내기 못 뽑아. 새누리당이 저기 100몇 명 있는데. 고구마 줄기 예.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최순실은 아직도 법정에서 태블릿 PC 자기 거 아니라고 하잖아. 네. 참 이 무대 뽀지. 근데 여기에 본인 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태블릿 PC랑 최순실이 같이 움직였다고. 이 로고 기록도 다 나와 있는 거를 자꾸 아니라고 그러니까. 위원장님의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북남이 하나 되어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저와 유럽 코리아 재단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과를 맺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여 위원장님과의 약속한 사항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또한 위원장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2005년 7월 13일 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이 편지 내용을 보면 굉장히 그 윗사람한테 아랫사람이 쓰는 듯한 내용, 그런 굽실굽실거리고. 굽실굽실거리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 남북이 아니고 북남으로 썼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빨갱이 얘기할 땐 언제고. 새빨간년이네, 인연. 완전 빨갱인데?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처사죠, 이거. 한 네티즌이 이 편지를 문재인 전 대표가 쓴 것처럼 해서 박사모 카페에 올렸는데 박사모 카페 회원들이 정말 너무나 분노하셨다고. 빨갱이 문재인. 이 빨갱이 단두대 처형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정신이라고 할 수 없다. 북남이란다. 뭐 이런 얘기 막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낚시인 줄 알고 멘붕 걸렸을 것이다. 북남이라고 하는 걸 보면 북한 추종 세력임이 확실하네요. 온몸이 부르르 떨립니다. 마치 신하가 조아리는 듯하지 않습니까? 실제 조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박사모 회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리고 이런 여기서 얘기를 살펴보면은 하셨다고 보천보 전자악단의 남측 공연이라고 했는데 제가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보천보가 김일성이 보천보 전투 그걸로 유명해졌죠. 그거죠. 네, 지금 그거 기념한 거죠. 대단한 지적을 지금 새겨듣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가 북한을 방문하고 네네. 김정일을 만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서신을 주고받았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북한을 방문한 거는 뭐 당시 정부의 승인 안에 갔으니까 별 문제가 없어. 근데 이 편지를 과연 통일부의 허락이 이식 보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아직 얘기지. 확인이 안 된 건가요? 통일부에서 알아본다 그랬는데 박 대통령이 그동안 꾸준히 뭐 보내려면 보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고. 또 아까 맨 처음에 운누리한 것처럼 비선으로 보내는 거야. 네. 장자크 로아인가 뭔가 씨. 그 사람 장자크 로아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네. 유럽 코리아 재단에 있는 사람인데 이 유럽 코리아 재단 장자크 로아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2002년도에 방문한 거예요. 그래 계속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서신을 왔다 갔다 하고 박근혜가 이 유럽 코리아 재단 이사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한 문제. 왜냐하면 통일부 허락을 받고 않고 했기 때문에 회합 통신 국가보안법상에 그것도 적의 개수하고 저게 수괴와 그래 회합 통신을 했단 말이야. 박정희 시대 같으면 사형이야. 이거는 그리고 지난번에 NLL 논란 2013년에 그렇죠. 터졌을 때 녹취록을 국정에서 깠잖아. 네. 그것도 걔들 국정이 조작해서 깠잖아.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을 막 떠받드는 것처럼 말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려고. 네. 그때 보수 언론하고 청와대에서 뭐라 그랬어? 생발 지랄을 했잖아요. 빨갱이라고. 정복물무리 하고. 어떻게 그런 존칭을 쓸 수가 있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8년 전에 지가 이렇게 써놓고는 이 생각이 없는 애 지금 이거는. 그리고 표현 중에 주체 91년이라는 표현도 있었다고 하네요. 예. 요게 이제 주체 사상 네. 그거 말하는 인정하는 거죠. 거지. 그렇죠. 네. 근데 개성공단을 폐쇄했잖아요. 그래서 최순실이가 그러니까 했다는 얘기가 있는 거 여기에도 아니야. 이제 최순실이 개입이 됐다. 짜증나네요. 네. 저는 진짜 이거 국법법으로 처벌했으면 좋겠어. 현 국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하고 지나친 과공에 부적절한 표현이 있지만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합니다. 문제는 자기는 해도 되고 남이 하면 종북이라는 이중잣대 이제 버려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러나 또 불어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다음 대선 때. 이거 홀라당 까먹고 또 비슷한 걸로 한번 할 겁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쓴 편지다라고 박사모 회원들에게 밝혀지니까 박사모 회원들이 10년 전에 좀 잘해보자는 글이다.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그걸 바꿉니까? 네. 10년 전에 잘해보는 건 괜찮고 NLL 때는 그러니까. 잘하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이제는 왜 업무상 편지까지 들춰서 악의적인 선전을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NLL은 업무상이 아니야 그러면? 이런 씨. 그리고 장자크 로아는 사실 별 문제가 없죠. 한국 사람 아니니까. 아니, 국법법에 전혀 뭐 문제가 없어. 북한 사람 만나든 말든. 순간 무슨 아이디인 줄 알았어요? 장자크로아 씨. 근데 이 장자크 로아를 통해서 박근혜가 했다 그러면 박근혜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적 단체하고 회합 통신을 했다.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박근혜가 그 전에 YTN 뭐 하고 인터뷰 또 니온 게이자이 신문하고 인터뷰 때 뭐라 그랬냐면 당분간 북한을 방문할 계획은 없지만 2004년에 네네. 연락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네가 뭔데? 나 김정일 오빠 카톡 알아 이거 아닙니까? 그거지요. 정일이 오빠. 네. 자, 국가보안법 제8조 회합통신 한번 볼까요? 뭔지? 뭡니까?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징역형이야? 예. 어.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 김정일은요, 반국가단체의 수괴야. 그렇죠. 이런 자하고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 10년 이하. 가라! 10년 이하. 사실 요 국보법 조항 때문에 이석기, 통합진보당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아, 그래. 아니, 박근혜의 아버지가 이 국가보안법까지 엄청나게 이용을 해먹었잖아. 빨갱이 네, 잡는데. 그쵸. 그렇죠. 아무런 죄 없는 사람 감촉으로 몰고 말이야. 인적다각 사건이라든지. 그래서 사람들 목숨도 빼앗고 20년, 30년 감옥에 가도 그 고문까지 저질렀고. 그랬으니까 지도 여기에 들어가야지 뭐 어떻게. 죄를 졌으면. 이 죄 말고도 너무 많은 죄들이 산적해 있어서 참 짜증나요. 국가보안법 위반만 아니면 그것만 있는 게 또 아니야.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습니다. 제9조 2항.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해합 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된다. 근데 그런데? 지금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태블릿 주제가 쫓아다닌 것도 아니고. JTBC도 이거 어떻게 우리가 입수해서 다 밝혔잖아. 네. 그런데 자꾸 훔쳐갔다라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야, 인간들 말이야.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5차 청문회가 마지막 청문회일 그렇죠. 수 있는 거잖아요. 방송해야죠. 여기서 좀 증인들의 양심적인 진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게 특히 박한영 같은 경우에는 5차 청문회에서 진실을 말하면 그 전에 했던 말은 또 거짓말이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새누리당에서 혹은 또 최순실 측근들이 고영태나 또 박한영한테 압박을 넣지 압력을 가하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하고 있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이런 데서 위증을 하면 진짜 엄청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무지하까지 해버려야 돼. 그러니까요. 그래야 겁나서 말을 못하지. 근데 뭐 이번엔 법안을 이제 바꾼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왜냐면 돈 들여서 이렇게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 돈 뭐든지 돈이군요. 철저한 자본의 논리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증인들의 양심적인 진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다음 주제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포의 향기 신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가 정말 넘쳐나네요, 우리. 이게 다 누구 덕분일까요? 인기의 상징이죠. 그래요. 닥치고 빨리 해요. 아니 근데 광고가 어느 정도 계속 붙으면 또 올려준다 그랬지? 아니 올려준 지 얼마나 됐다고 빨리 안 해? 이제는 이제 포화 상태가 되고 있어서 그냥 뭐 흐뭇합니다. 예전에 막 한 개 있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신규 광고 보내주신 분은 우포의 향기라는 화장품 회사에서 광고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청정구역 콘서트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편백 수딩개를 또 고맙게도 협찬을 해주셨는데 우포의 향기 시리즈 모든 상품은 파라벤이나 페녹시 에탄올 이런 건 물론이고 벤조페논이나 알코올, 인공색소, tal크, 광물성 오일, 동물성 원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건강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유해 원료들을 대체를 해서 뭐 안전 등급을 받은 원료들만 만들어져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모두 건강하게 쓸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하고요. 우리 청정구역 청취자분들을 대상으로 1+1 럭키박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송 메시지에 EJ나 청정구역 정치알바 이런 식으로 뭐 EJ 듣고 신청합니다. 청정구역 듣고 신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1+1으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이벤트 기간은 헌재 판결하는 날까지라고 하네요. 네. 지난번에 안가 오셨을 때 공기청정기를 네, 기증해 주셨다고. 이게 이제 병원 수준의 공기청정 제균 시스템을 가정용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집안에 공기청정기 바꾸실 생각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 가보시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샀어요. 그러니까 집에 놨다면서요. 네. 어떻게 만족스럽나요? 저 이거 그 사장님이 갖고 와서 우리 안가에 한 대 기증하는 그 순간 이거 얼마예요? 얼마입니다. 현금 바로 결제해서 갖고 왔어. 오, 가격이 꽤 그날 셀 집에 텐데. 재율이 어머니가 공기청정기 사자고 했는데 화내고 나오셨다면서 그날. 딱 그날 근데 와가지고 그래도 마음은 따뜻한 근데 남자네. 좋아. 자동으로 공기가 나빠지니까 재율이가 똥 싸고 이러면 바로 빨간색이 들어오면서 막 돌아가. 재율이 방귀 끼고? 희한하더라고. 대단한 거예요. 예. 빠르게 감지를 하네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능 입증. 아니 근데 재율이 그 정도 나이 되면 화장실에서 똥 싸지 않나요? 오늘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아, 그런 건 뿌듯하겠어요. 제가 직접 안 봤어 근데. 처음으로 성공한 건 뭐야? 시도를 여러 번 하는데 안 됐는데 오늘 처음으로. 오늘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변기에 앉아서 마무리 짓고 그리고 팬티까지 입었다고. 근데 문제를 안 닦고 입어가지고. 다시 팬티 벗기고 씻겼다 그러더라고. 예.
아직 당근을 못하는가 봅니다. 그렇게 예. 또 응가가 묻으면은 엄마가 손빨래를 해줘야 돼, 팬티를. 하여튼, 예. 어쨌든 뭐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그럼요. 자립하고 있네요. 잘해가고 있어요. 다른 말 하는 건 없나요? 아니야 말고. 그 뭐 잘 없고요. 예. 이것만 이제 가슴 두드리는 것만 하고 있어. 가슴 두드리는 건 뭐야? 나란 뜻이지. 뭐 내 거 혹은 뭐 양말 신을 때 내가 신겠다. 뭐 이런 거. 귀여워. 다 내가 한다고 이렇게. 양말도 자기가 신어요, 이제? 신습니다. 물론 앞뒤가 바뀌지만. 이제 키울만 하네, 그래도. 네네네. 편하겠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우포의 향기 구매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검색창에 우포의 향기 또는 인터넷 주소 www.downfit.com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모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2005년 7월에 이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죠. 이분이 대북 비선을 통해서 김정일 전 위원장에게 전달된 편지가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편지인지 오평당원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읽어드릴게요.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벌써 뜨거운 한낮의 열기가 무더워 느끼게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위원장님은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 위원장님을 뵌 지도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약속해 주신 사항들은 유럽 코리아 재단을 통해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하나됨과 진한 동포애를 느끼게 했던 2002년 북남 통일 축구 경기를 통해서 비롯해서 북측의 젊은이들이 유럽의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북측 장학생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계획들이 하나씩 실천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보천보 전자악단의 남측 공연 및 평양의 건립을 추진했던 경제인 양성소 등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여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유럽 코리아 재단의 평양 사무소 설치가 절실하며 재단 관계자들의 평양 방문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유럽 코리아 재단을 통해서 실천되었던 많은 사업들을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단과 북측의 관계기관들이 잘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네,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그 26번째 방송 2부 시작합니다. 네, 제가 1부 마지막에 새로운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새로운 소식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뭡니까? 최재성 의원이 준비하신 민주종편TV가 이번 주에 시작이 된다고 하네요. 네. 네. 그래서 박노정하고 저하고 금요일 코너를 맡았습니다. 아니 근데 저랑은 합의가 되지 않은 뭐야 이거. 일방통행입니까? 약간 안가 스타일이에요 이게. 근데 저도 사실은 이 민주종편 TV에서 우리 그때 콘서트 할 때 저한테 연락을 계속했는데 콘서트 중에서 제가 전화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를 남기셨더라고. 이동영 작가하고 박누리하고 진행하는 거 맞나요? 그래서 내가 네 그랬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랬지. 아니 저는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이렇게 뭐 광고할 줄 몰랐어. 아니 저도 최재성 의원님하고 통화를 하긴 했었거든요. 했잖아요. 했는데 그때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같이 하는 걸로만 얘기가 되고 이렇게 제 이름까지 넣어서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그냥 해요. 아니 뭐 이렇게 그냥 무대뽀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 뭐 하다가 네.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또 다른 여자로 예, 바꾸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매주 금요일이니까 실시간 채팅이 가능하다니까. 네. 여러분들 많이 좀 들어와서 저희를 응원해 주시기 거기서 과연 바랍니다. 무슨 얘기를 할지도 저도 기대가 아직 되네요. 컨셉이 안 잡혔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담당 PD 신재관 PD가 그 피디님도 신재환 피디님이에요? 근데 다른 걸 해요 그날. 아니 PD가 피디님 없어. 없이 방송을 하라고요? 이게 원래 저기 민주종편에서 PD도 계시고 작가도 계세요 따로 거기. 근데 최성 의원이 이 작가는 그냥 알아서 해라. 작가도 없고 PD도 없다. 이거 알아서 해라. 그래가 너무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신피도 있고 해서 콜을 했지. 콜했는데 지금 다른 일 때문에 못 하게 돼서 지금 우리 둘이 그냥 막 해야 돼요. 아니 그럼 지금 대본도 없어요? 없어요. 나 대본 없으면 방송 못 하는 거 알잖아요. 갑자기 심경 고백입니까? 아니 걱정이네.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내가 게스트라도 좀 데려가야 되나?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러면 출연료 드려야 되잖아. 그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제가 잠깐만 있다가 가고 게스트로 채우는 방송. 민주정편에 따로 출연료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없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 사비로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출연료를. 미르 재단에서 주시는 건가요? 아니야, 그냥 내 사비로. 왜 회사 돈을 써? 공금횡령이야 그거. 네, 그럼.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글쎄요. 지금, 나는, 신피디가 있으면 그냥 대본을 써주니까, 대충 그냥 맞춰가면 되는데, 걱정이네, 안 그래도. 일단, 해봅시다! 간발해. 대본 없이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네. 대본도 없고 뭐 계획도 없고. 그렇죠. 아니, 뭐 옛날에 팩트TV 할 때 뭐 있었어. 그냥 했지. 아니 그때 대본이라도 있었죠. 그건 대본 내가 썼어, 그때. 아이. 사실 그게 대본도 아니었지. 그냥 김대김 붙여넣기 그냥 복붙한 거죠, 복붙. 의문의 일패가. 이런 식으로 디스를 하죠. 야. 어쨌든 최재성 의원님 힘내십시오. 네. 늘 응원합니다. 간발히 우리 하시길. 첫 번째, 방송에, 초대자님을 최재성 원래 옆에 앉히자고. 괜찮아요. 할 말도 없는데. 최재성 의원님한테 PD 하시라고. 그래. 왜 불렀냐 이런 거 하시면 되겠지. 그래. 그럽시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요일 날, 7시부터 8시 반인가? 7시 반부터 9시까지인가? 뭔 소리야, 나한테 6시 반이라며. 아닌데. 나 이거 안 해. 안 해. 정말 아무런 딜이 없었네요, 진짜. 여러분, 두 분이 얘기하는 거 나도 보면서 신기하고, 듣는 사람도 신기할 거고, 말하는 사람도 신기할 겁니다. 이건 제가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검색해보면 나오겠죠, 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민주종편 TV가 보수 일관된, 일변도로 된 그 종편 TV에 맞서서,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조재성 의원이,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니, 최재성 의원이 창석이한테 연락했는데 왜 한 코너 못 맡았어요? 저는 지금 준비. 뭘 준비, 오라수 먹고 계속 꽉 준비만 찼던데. 하는 거 아니에요? 준비 중. 영원히 준비할 것이다.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 빠지고 글로 들어가요. 누리랑 다시 한번 해봐. 아니, 난 안 해. 처음부터 끝까지 헛소리 말 것이다. 네. 방송은 무엇보다 재밌을 건데, 다만 둘 다 상처가 굉장히 깊을 것이다. 알맹이는 없는. 네네네. 아니, 예전에 그 둘이 같이 했잖아.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헛소리했죠. 망했죠. 네. 네, 그럼 망했나요? 네. 나가진 않았어요. 그때하고 지금 인지도가 다르니까. 그렇죠. 제가 엄청난 상승했죠. 다음에서 실검 1위 하시는 분이어서. 그러니까. 갑자기 오늘 생각나는데, SNS 보면은, 페이스북 보면은, 몇 년 전 오늘 이런 거 떠요. 오늘 12월 19일입니다. 네. 4년 전 12월 19일. 제가 페이스북에 뭐로 남겼냐? 문재인 TV 아나운서 오창석. 오늘 방송 마칩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딱 그렇게 썼더라고요. 대통령 당선 4주년이네요, 박 대통령. 그렇죠. 정말 최악의 하루였는데,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모두 다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될 거라고. 결국은 진짜 최악의 4년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와야 할 텐데. 내년 상반기에는 다른 결과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벚꽃 대선인가요? 네, 기대해봅시다. 네. 네. 자, 첫 번째 주제 토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난주 13일에 고영태가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한 의원과 새누리당의 한 의원과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뭐야 이거 대본. 야, 대본 탓을 해! 아니 뭐 말을 이렇게 써놨어요? 과장. 여기 네. 대본에 과정이라고 썼구만.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과정이 아니고 과정. 다시 할게요. 네. 이거 살려야지. 이게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빡침을 진심으로 느껴져. 제가 절대 예의가 없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네. 하세요. 오해하게 돼.